한국교회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여기는 별 정해진 순서와 무슨 정확한 그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식사하시면서 누구든지 나오셔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포럼입니다. 제목이 포럼. 강의가 아니고 포럼.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한국교회 60년대 70년대처럼 1년에 100만 명씩 부흥되는 교회를 만들어 봅시다. 그렇게 하면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표정 보니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정가훈 목사가 정치하기 위해서 기독당 하려고 이렇게 예비로 바깥으로 이렇게 모임하면서 돈 써가면서 밥 사줘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데, 절대로 여러분 저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저는 원래 기독당이나 정치 이런 데 진짜 저는 관심 없고, 저는 성령 운동하는 사람이에요. 내 주제가, 청교도 주제가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그럼 왜 기독당을 해서 내가 욕을 바가지로 먹었냐? 지난 좌파 정권 10년을 지나면서 저는요 이런 위기를 느꼈다고요. 뭐냐? 나도 어린 나이 때 목사로 부름받아가지고 동네에서 목회 열심히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난 집사람하고 개척교회에서 지금 25년 됐는데 성도들 출석이 우리 교회 한 3,500명 모입니다. 출석만. 그래서 이제 교회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또 저한테 준 은사, 부흥에 열심히 하면 나는 한 시대와 국가와 민족과 한국 교회와 하나님 앞에 내 할 일을 다 하는 줄 알고 살았어요. 근데 지나간 좌파 정권, 특별히 노무현 정권 시대를 지나면서 이러다가는 이 한국이 인민공화국이 될지도 모른다 하는 위기를 느끼게 됐습니다. 나 혼자만 그런 느낌을 갖는가 하고 목사님들하고 얘기해보니까 다른 목사님도 다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국의 우리 청교도 목사님들과 연합해서, 전국의 청교도 성도들과 연합해가지고 시청 앞에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우리 시청 앞에 집회를 했는데, 그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우리 시청 앞에서 한 그림이 이겁니다. 엄청나게 모인 겁니다. 이게 전국의 청교도 성도들 전부 파란 옷 다 입고 모였잖아요. 파란 티 다 입고. 이게 촛불 시위보다 더 많이 모인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 사진이 조중동, 우리나라 메이저급 신문인 조선일보, 중앙일보, 조중동의 일면 탑으로 나왔어요. 이거 우리가 찍은 사진이 아니고 신문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시청 옥상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이것이 조중동 일면 탑에 나오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보시다가, 이야, 이거 봐라. 내가 동원 안 하고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났나? 그 비서들한테 조사를 해보라니까, 비서들이 조사해보니까 정가훈 목사라는 사람이 한국의 밑바닥 교회를 들고 일어났다. 그럼 정가훈 목사님 오라 그래라. 그래서 내가 조영기 목사님한테 불려갔어요. 저 강남에 있는 아가보 호텔에서 점심시간에 갔더니 일식 코너에다 조그만 방에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 신문을 가지고 계시더라고. 나보고 하는 말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지를 한번 설명을 하는 거야, 나한테. 근데 내가 그때 조영기 목사님한테, 목사님, 난 그때 조영기 목사님을 처음 만난 거예요. 서대문에 있을 때, 내 중학교 다닐 때 부흥회 참석해서 막 은혜 받고 그때 보고, 그 후에 목사 돼서 조영기 목사님은 너무나 멀고 먼 당신이고, 조영기 김용호 목사님은 다 하나님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친구들. 나 같은 사람이 만날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쪽에서 이제 목사님이 연락해서 오라 그러니까 사실 앉았는데 내가 좀 떨리더라고요. 목사도 다 계급이 다르잖아요. 떨리더라고, 솔직히. 그래서 말도 못하고 이제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설명해봐. 그래서 내가 내 속에 꽉 찬 생각을 말했습니다. 의로운 분노를. 목사님, 저는 대한민국이 망한 것 같습니다. 왜 망한 것 같으냐 물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률이 1위 아닙니까? 자살률. 하루에 37명 죽거든요, 자살이. 오늘도
37명이 오늘도 또 자살합니다. 그 중에 절반은 노인들이 자살하고 절반 15명은 펄펄 끓는 젊은 청년들이 자살합니다. 오늘도 37명이 이 한국 땅에서 자살합니다. 이런 나라는 복받은 나라라고 할 수 없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이혼율이 세계 2위입니다. 이혼이 왜 범죄 행위인가? 거의 지금 두 쌍 중에 하나가 이혼을 하는데, 이혼하면 일단은 아파트가 두 채가 필요해요. 이혼 안 하는 것만 해도 애국자입니다. 아멘 안 하시? 절대 여기 계신 여러분 이혼하지 맙시다. 이혼하면 아파트가 두 채가 필요한데 한국 사람들은 혼자 살아도 40평에 산다고요. 강남에 이혼한 부부가 혼자 살아도 40평에 사는데 1년에 서울 올라가다가 거기 저 분당 가까이 가면 오산 지나서 동탄 신도시 있죠. 1년에 동탄 신도시 하나씩을 지어도 이혼을 하는 나라에는 사회 간접 자본이 국가에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혼은 범죄인 거예요. 또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혼하면 왜 문제냐? 한국에 요즘 토요일날 초등학교 교문 앞에는 다 눈물바다가 된다 그래요. 이혼한 부부들이 서로 자기 애들 보러 와서 껴안고 한 주일에 한 번 와서 그 살붙이기 하려고. 그러면 한참 감수성이 예민한 그런 애들이 엄마 아빠가 헤어지는 이혼한 그런 속에서 크면 걔들의 정서는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리카보다가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이 청소년들이 담배 피는 게 세계 2위입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야만 국가보다 담배 더 잘 피워요. 애들이 그 중에 여고생들은 세계 1등이에요. 1등. 여고생 애들은 앞으로 3년 4년 5년 지나면 다 그 뱃속에서 대한민국 후손들이 나올 배라고요. 이것이 전부 애들이 담배를 피워가지고 전부 다 이 몸이 다 망가진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 대한민국 후손들이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 저출산율. 애 안 낳아요. 애들이 젊은 저 신혼부부들이 세계에서 1등이에요. 1등. 우리나라 저출산율 1등이에요. 애 안 낳으면 나라 망하는 거죠. 애 안 낳아서 우리나라가 비어도 땅이 비면 애 낳기로 유명한 중국 놈들이 슬슬 들어왔어. 한국 땅 차지하면 우리는 중국 땅 되는 거죠. 뭐 여기 한국이 어디 있어요? 놀라는 사실은 우리나라에 현재 외국인들이 한국에 사는 사람이 95만 명이요. 몇 명이요? 지금 벌써 외국인들이 95만 명이 한국 들어와서 사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뭘 주장하느냐? 우리도 한국 와서 사니까 한국에 투표권 달라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지방자치 투표할 때에 외국인들한테 투표권 주고. 애 안 낳아버리면 우리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이러한 위기에 지금 도달해 있습니다. 교회가 힘을 잃고 한국 교회가 힘을 잃으니까 사회의 악이 홍수처럼 지금 덮고 있습니다. 그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여기다가 또 여기다가 보세요. 반미주의, 친북주의, 좌파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인민공화국을 만들려고 그러고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제일 걸림돌이 한국 교회야. 그래서 교회를 지금 해체시키려고 정교조 애들이 10만 명, 지금도 7만 명인데 정교조 애들이 각자 지금 자기 학교에서 한국 교회 해체에 대한 이것을 가르치고, 왜? 한국 교회가 있어서는 자기들의 목적을 이룰 수 없어. 그러면 왜 이런 일이 한국에서 일어났을까? 왜 이런 싸움이 일어났는가? 왜 이런 영적 전쟁이 붙었는가? 이것을 저도 몰랐어요. 사실은 몰랐는데 잘 보셔요. 하루는 내가 부흥회를 갔다 와서 우리 아들이 늦게 낳은 아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이름이 전애녹이에요. 죽지 말고 하늘나라 가라고 내가 애녹이라고 붙였어. 우리 요놈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학교 갔다 오더니 지 책상 앞에다가 몇 년 전에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 아들이 쓴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한글 못 읽어요? 이게 뭐예요?
부시 죽여. 그리고 사인해놨어. 애녹전. 내가 너무 놀라서 우리 애기 방에 가서 이걸 보고 교회 마당에 놀고 있는 애를 불렀어. 전해녹, 아빠가 혼내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뭐야? 내가 이게 뭐야 물어봤더니 요놈이 눈을 샥 까리 뜨더니 그때 눈을 보니까 벌써 빨갱이 눈이야. 이 빨갱이들은 눈이 달라요. 눈을 샥 까리 뜨더니 부시 죽여! 그래. 그럼 부시가 누구야? 미국 대통령이잖아. 미국 대통령을 너가 왜 죽이는 거야? 그랬더니 학교 선생님이 죽이라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에 김규동 장로님이라고 우리 장로님이 그 학교 선생님이에요. 장이초등학교. 제가 장로님 보고 그랬어요. 장로님, 전해녹 선생님 뒷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애들한테 공부를 안 가르치고 우리 애가 학교 갔다 오더니 칼을 가지고요 부시를 죽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애가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해보라 그랬더니 장로님 하는 말이, 목사님 그 조사할 것도 없으면 다 아는 사실. 왜요? 그랬더니 그게 목사님 아침 저녁 신문에 보는 전교조라고 하는 겁니다. 전해녹 선생님이 장이초등학교 전교도 지부장입니다. 그래. 그때부터 내가 전교조를 들고 팠어요. 전교조가 어떤 상태인가 봤더니 이 전교조를 내가 캐면서 이 한국 교회와 전교조와의 관계를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전교조 얘들은요, 이제 내가 지금 서울에서 여기 강사님 한 분을 모시고 왔는데, 여러분 오늘 잘 들으시고 우리 위기를 기회로 만듭시다. 아멘. 사실은 왜 저 전교조를 비롯하여 좌파 진북주의 반미 세력 이런 놈들이 한국 교회를 그렇게 왜 못 살게 하느냐? 왜 도대체 전교조 애들이 교회를 저렇게 못 살게 하고 저렇게 난리냐? 내가 전교조를 들고 파면서 그 배후의 배경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잠깐 드릴 테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 하나님의 종들로서 대한민국을 살립시다. 한국 교회를 살립시다. 보세요. 저는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전해녹 사건 이후로 도대체 한국이 왜 이렇게 됐는가를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 알게 하더라고요. 기도하면 사람도 만나게 하고 책도 하나님이 책도 연결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그 한국에 있는 모든 그 좌파 운동가, 그 다음에 친북주의 반미사상 이런 사람들을 하고 정교조하고 내가 말싸움을 해보니까 결국 이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싸움, 여의도 국회에서 지금 싸움하고 있죠. 우리나라 모든 단체에서 서로 막 토론해야 돼. 모든 한국에서 일어나는 열받는 일은 다 꼭지점이 일로 가더라고요. 뭐냐 하면 꼭지점이 다 일로 가요. 이게 한국이요. 대한민국 지도요. 잘 그렸어요? 피카소 그림이요. 피카소 그림. 이게 대한민국이요. 우리 한국은, 대한민국은 흥선대원군이라고 하는 조선 말기에 그 왕이 멍청해가지고, 흥선대원군도 좀 이해가 돼. 뭐냐 하면 우리는 가운데 있고 중국의 청나라, 소련로부터 러시아, 또 여기 일본로부터 서로 한국을 뜯어먹으려고 하도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친구하면 소련하고 원수가 되고 일본하고 친구하면 청나라하고 원수 되니까 흥선대원군이 예이 다 귀찮아. 우리는 우리끼리 살 거야. 근데 약소국가가 우리끼리 살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약소국가의 생명은 동맹입니다. 어떤 나라하고든지 동맹을 해야 나라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도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역사가 빵점이에요. 보니까 빵점이에요. 한 번 더 해서 약소국의 살 길은 동맹이다. 누구하고든지 동맹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대원군은 그때 고집만 세가지고 고집 앞에 똥자를 붙이면 뭔 고집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쥐뿔도 없으면 똥고집 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나라 다 필요 없어. 청나라도 뭐 러시아하고 뭐 일본 다 필요 없이 우리끼리 산다 하니까,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요, 하이 그래
일본들이 먹으려고 딱 들어왔어. 들어오니까 그때에 벌써 우리나라 국력은 약해진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제일 동문적으로 감각이 빠른 사람이 민비요. 민비가 가만보니까 한국이 일본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에 일본의 영향력을 물리치려고 벗어나려고 러시아한테 연락을 해서 저녁에 러시아 사람들 와서 도와달라고. 이걸 눈치챈 일본 놈들이 자객을 투입시켜서 민비를 살해합니다. 결국은 그래서 고종을 무릎 꿇쳐놓고 강제로 고종으로 인해 도장을 찍게 하여 일본하고 한국은 한 나라다, 친구다. 친구는 뭔 친구요? 전쟁도 한번 못 해보고 우리는 일본한테로 넘어간 것이 한일 합방이라고. 맞죠? 대한민국은요 그걸로부터 망한 거예요. 그때 일본한테 우리는 60년 뒤떨어졌어요. 대원군 한 사람의 판단 잘못으로 60년 뒤떨어졌는데 일본한테 그때 60년 뒤떨어진 거지. 지금까지 그대로 일본한테 뒤떨어져. 아직도 20년이 일본하고. 근데 이번에 김연아가 금메달을 따고 아사다를 이기고 그리고 도요다가 무너지는 걸 보니까 앞으로 10년 지나면 우리가 일본을 잡을 수도 있겠다. 오늘 강의를 잘 들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박수 한번 치실래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흥선대원군 한 사람의 지도자의 판단 잘못 때문에 무시무시한 36년 동안 일본 놈들한테 우리가 지배를 당합니다. 얼마나 지차참했느냐. 저도 일제 이후에 태어나서 잘 모르지만 우리 아버님 부모님 통해서 내가 들어보니까 이런 상태에서 대한민국은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었는데, 자, 언더우드 아펜셀라가 최초로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 쓴 일기장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이 어두운 땅에 우리를 왜 버렸습니까? 앞을 봐도 어두움, 뒤를 봐도 어두움. 조선 땅은 어두움밖에 없고 조선 사람들은 고통이 고통인지 모르고 살고 있고, 지금 북조선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사람도 고통도 체질화되어 버리면 고통인지 모른대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여자들이 매일 남편한테 매 맞는 여자 있잖아요. 하루라도 안 맞고는 안 되는 그런 여자들은 맞는 게 체질화되면 저녁에 잠자기 전에 안 맞고 자면 마음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 체질화되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라고. 앞을 봐도 어두움, 뒤를 봐도 어두움. 조선 땅은 어두움밖에 없고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고 교회도 없고, 이 조선 사람들의 고통을 벗겨주려고 가까이 가면 서양 귀신이 왔다고 소리치며 도망갑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요. 이런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복의 근원이 뭐냐? 이때에 하나님이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에서 이제 박수칠 준비하면 돼요. 선교사를 보내준 것이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교회 때문에 사는 거예요. 세상을 떠난 세계 제1의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를 다시 한번 부활시켜서 물어봐도 대한민국은 누가 살려나 그러면 한국 교회가 살렸다 그래요. 그리고 바로 한국 교회는 바로 독립운동에 뛰어든 거예요. 독립운동 말이 그렇지 독립운동을 뭘 세상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교과서요 다 새로 고쳐야 됩니다. 내가 전국에 지금 이 포럼하고 다니는데 내 속에 무서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올해 한기총으로부터 한국기독교총연합의 한기총으로부터 사학법 대책특별위원장으로 제가 임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대한민국이요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한국교회는 민족의 개화, 한국교회가 이 세상에 한 나라에 끼친 영향은 민족의 개화, 선교사들이 와서 개화시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독립운동, 그리고 한국을 근대화시키는 새마을운동도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해서 한국이 잘 산다 하지만 사실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새마을운동을 해서 한국이 경제적으로 잘 살았다 하는 소문을 듣고 여기 동남아에 있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후진국 애들이 우리나라 새마을연수원에 와서 교육을 받고 자기 나라 가서 새마을운동을 해보니까 돼요, 안 돼? 실패했어요. 왜 안 되는가 하고 새마을 논문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한국에서 되는 새마을운동이 왜 다른 나라에서는 안 되는가? 한국은 10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강원도 산골짜기부터 신안 앞바다까지 다 교회가 들어와가지고 농촌의 사람들한테 공동체를 운영하는 원리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교회는 모이면 생리상 이거부터 먼저예요. 회장, 부회장, 총무서기 회계. 이 교회 체질이야. 그러니까 농촌의 청년들이 공동체를 운영하는 원리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새마을운동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새마을 논문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다른 나라는 안 되더라는 거야. 그리고 새마을운동의 정신적 출발도 가나안 농군학교 하나님 나라 가신 그 누구시죠? 김용기 장로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회는, 한국 교회는 민족의 개화 독립운동, 한국의 근대화는 한국 교회가 한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대한민국은 한국 교회가 낳은 나라야. 대한민국은 한국 교회가 길러온 나라야. 이런 대한민국을 가지고 없었어야 될 나라라고 이렇게 정교조 애들이 가. 대한민국은 이 땅에 없었어야 될 나라라고. 그 왜 간총련 애들이 그렇게 말하느냐? 왜 정교조 애들이 그렇게 말해서 이따가 우리 교수님 통해서, 우리 목사님 통해서, 강사님 통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심각합니다. 머리가 번쩍 섭니다. 왜 걔들이 그러면 그런 것을 가르치고 1년에 60만 명씩의 애들한테 머리에다가 그 빨갱이 사상을 교육시켜서 애들을 배출을 시켜요. 한국을. 그러니까 웃지 못할 얘기 한번 들어보시오. 육군사관학교, 이 나라는 망했어. 육군사관학교 세상에 애들이, 육군사관학교 어떤 학교야? 육군사관학교 애들이요, 해마다 3월달에 이번에 또 들어갔죠. 앙케이트 조사를 해봐. 6.25가 어떻게 일어나냐 물어보면 6.25가 북한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북한을 공격해서 일어났다고 대답한 사람이 34%예요. 육군사관학교. 그리고 해군사관학교가 32%야. 거기다가 또 작년에 여러분 신문 보셨죠? 신문 못 봤을까? 이 전라도는 전부 한겨레 신문만 보니까 지금 뭔지 몰라. 한겨레 신문 보니 한겨레 신문이 정보가 완전히 편협되어 있어. 나도 한겨레 신문 봐요. 왜? 어떻게 보냐? 얼만큼 편협된 기사를 쓰느냐를 확인하려고 한겨레 신문 봐요. 보면요, 웃겨요. 웃겨. 한겨레 신문 웃긴다고. 보면은 전라도는 전부 한겨레 신문 보니까 세상의 정보에 대해서 공정하게 못 들어. 봐요. 이런 기사 여러분이 아는지 있다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그 사람들은 아마 조선일보, 중앙일보 본 사람이야. 봐요. 작년에 공군사관학교 학생 하나가 4학년 동안 우리나라 국비를 들여서 그렇게 공부를 가르쳐 놓으니까 4학년 돼가지고 뺀텅기, F-15 뺀텅기를 모르라고 딱 태웠더니 나는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를 죽이는 이 살인 무기는 타지 않겠다 이렇게 했어요. 이야, 그래서 걔가 결국은 졸업 얼마 남겨놓기가 퇴학당했습니다. 이 사실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주세요. 공군사관학교 학생이 나는 F-15는 몰지 않겠다, 형제를 죽이는 살인 무기이기 때문에. 이거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요게 바로 호남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신문을 한겨레만 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면 공군사관학교 학생 하나가 나는 뺀텅기 몰지 않겠다, 형제를 죽이는 살인 무기는 타지 않겠다, 그러면 입학도 하지 말아야지 이 새끼야. 근데 애들이 왜 공군학교 오느냐? 빨리 졸업하고 의무 동안 복무 7년 동안 그 비행기 조종 실습을 해가지고 대한항공에 취직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걔는 정말로 애가 그래도 진실해가지고 나는 이걸 타지 않겠다라고 거부를 했지만은, 그리고 이제 걔가 4년 동안 공군상에서 공부했으니까 걔는 항공대학으로 편입해가지고 대한항공 기술을 배워서 조종사 하면 돼요. 되지만은 걔처럼 표현을 안 하고 사실 지금 애들 속에 엉클이고 있던데 막상 전쟁 딱이 나서 뺀텅기 타라 하면 안 탈 애들이 30%가 넘는 거예요. 형제를 죽이는 무기를 타지 않겠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죠. 그럼 나라 다 된 거지. 어떤 군목 목사님이 밤에 커피를 이렇게 끓여들고 DMZ에 보초서는 추운데 보초서는 애들한테 신방을 하면서 보초에 가서 이제 상담을 해. 목사님 하나가
이렇게 물어봐. 야, 춥지? 안 춥습니다. 커피 한 잔 먹어라. 보초를 다니면서. 그래 목사님이 마음을 터놓고 물어봤어. 야, 전쟁이 일어나면 너 전쟁 총 쏘냐 안 쏘냐니까. 북한 형제한테 총을 쏘면 안 되죠. 이게 30%로 확인이 됐어.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었느냐. 그 배경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할게. 들어보시죠. 그 배경에 대한. 우리나라의 모든 현재 이 반교회 운동, 서울 시내는 지금 반안티 기독교 세력이 얼마나 세게 일어났냐. 다시 한번 한국 교회가 부흥해야 돼요. 이걸 정돈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덕성여대에 들어가서 총학생회장이 된 딸내미가 하나 있어요. 얘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안 그랬는데 대학 들어가자마자 헷가닥 돌았어. 데모하다가 군산교도소에 갇혔어요. 자기 엄마가 집사라서 신방을 갔는데 나와 같이 갔던데 지친 엄마한테 뭐라 그러냐면 저 여자가 여기를 왜 왔냐 그래. 이야, 난 애들 무섭대. 자기의 친엄마한테 저 여자가 여기를 왜 왔냐 그래. 그리고 면회팀이 바뀌었어. 우리가 나오고 덕성여대 임원들이 들어가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의 동지들은 어떻게 지나냐고요. 교도소에서 나온 뒤에 지 엄마한테 시퍼런 칼을, 실제 칼을 딱 대놓고 돈 내놓으라 그래요. 그 엄마가 부동산을 해서 돈을 많이 있어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800만 원씩 내놓아가지고 안 주면 죽인다 그래. 지 엄마를. 겁나니까 엄마가 주는 거예요. 한 달에 800만 원 주면 요걸 가지고 전부 빨갱이 잡지를 만들어서 시중에 돈도 안 받고 뿌리는 거예요. 근데 걔를 향하여 그 엄마가 도저히 목사님 나는 우리 딸내미하고 말싸움에서 못 이기니까 목사님이 와서 좀 걔를 설득해 달라고 해서 갔어요. 갔더니 쟤를 딱 보자마자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이에요. 눈을 싹 뜨면서 이래요. 목사 아저씨 여기 왜 오셨어? 미제국주의 앞잡이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탁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깥에서 문을 들리면서 야, 나도 인생을 한번 살아야 되는데 내가 뭔가 속고 사는 것 같다. 너가 볼 때 내가 뭔가 잘못 배운 것 같으니까 너 날 좀 깨우쳐다오. 너는 뭔가 진실을 아는 것 같으니까 나 뭔지 모르는 것 같으니까 내 너한테 배울 테니까 한번 너 날 가르쳐달라니까 문을 열었어요. 1시간 동안 내 말 한마디 안 할게. 너 말만 들어줄게. 나도 몰라서 그래. 배우려고 그랬더니 입에서 거품을 부으면서 막 말을 하는데 모든 내용이 이거예요. 결과적으로 걔를 포함하여 그 후에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말싸움도 해보니까 모든 내용이 이거야. 초점이 여기로 돌아가요. 내가 걔한테 말싸움에서 졌어요. 진 것이 뭐냐면, 자, 우리가 일본 36년 동안 일본한테 지배를 받고 있을 때 미국이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탄을 때렸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어. 요때까지는 미국이 좋은 나라냐 나쁜 나라냐 그러니까 다 좋은 나라 그래. 걔들도 좋은 나라 그래. 이거는 한총련 정교조 할 것 없이 북한에 있는 북조선 사람들도 그때까지는 미국이 좋은 나라라 그래. 그럼 언제부터 미국이 나쁜 나라냐 그럴 때니까 뭐냐면, 그러면 미국이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탄을 때리고 난 뒤에 일본군들이 물러가면 일본군이 물러간 뒤에 우리나라끼리 잘 살게 놔두지. 바로 이겁니다. 그때 우리나라끼리 잘 살게 놔두지 왜 미군이 들어와 가지고 미국이 한국에 들어와서 미군이 들어와서 나라를 분란시키고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괴롭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우리는 식민지살이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주체만 바뀌었다. 일본군이 물러간 자리에 미군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지금도 식민지살이를 살리고 있다. 이것이 그애들의 모든 논조야. 그래서 나한테 목사님 말해봐요. 미국이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탄 데리고 난 뒤에 우리끼리 잘 살게 놔두지. 그래서 내가 우리끼리 잘 살게 놔뒀으면 어떻게 될 뻔했나 그랬더니 미국이 보낸 간첩인 이승만이가 대통령이 안 되고 김구가 대통령이 돼서 남북한을 아우리는 행복한 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더라니까. 내가 걔 앞에 반론을 제기를 못해서 난 역사 몰랐으니까. 그래서 글쎄 네 말도 일리 있는 것 같아. 말해보세요 목사님.
미국이 여기까지는 잘했다고 자기들도 인정해 준다는 거야.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탄 떼서 일본군들이 나가기까지는 했는데 그 후에 왜 미군이 들어와가지고 한반도를 오늘까지 휴전선을 만들어 놓고 휴전선을 잘라놓고 휴전선 잘라놓고 6.25 전쟁 일으킨 것이 미군이라는 거야. 그래서 일단 내가 접고 그러냐, 내가 오늘 너한테 참 들으니까 뭔가 내가 새로운 생각이 든다 하고 내가 후퇴를 하고 집에 왔어. 집에 와서 그때부터 내 인터넷을 뒤지고 책을 사서 읽고, 또 내가 확실히 안 서는 것은 요 교수님들, 대학 교수님들 중에서 근대 한국사를 공부한 건국대학교 그 부총장 그분들을 만나가지고 내가 요소요소를 물어보니까 이게 전혀 아닌 거야.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꼭 요 말을 알아두셔야 돼요. 요걸 모르면 여러분들도 친자녀들도 목사님 자녀들도 여러분 자식들하고도 목사님들이 말싸움에서 못 이겨요. 요 부분을 모르시면 우리나라에서는 목사님들도 못 이겨. 요겁니다. 모든 내용이 요건데 보세요. 2차 세계대전은 동쪽은 일본 때문에 일어났어요. 불화파는 독일 때문에 일어난 히틀러. 근데 소련이란 나라는 양대 전쟁을 다 했어야 돼. 동쪽으로는 일본군하고 독일은 히틀러하고 해야 되니까 러시아가 양대 전쟁을 다 하기가 힘드니까 일본하고는 5년 동안 평화조약을 맺어요. 히틀러하고만 싸우려고. 그런 뒤에 히틀러가 1945년 4월 말주간에 그 애인과 함께 자살해서 죽어요. 히틀러가 죽으니까 보세요. 죽으니까 그리고 5월 첫 주에 독일이 항복을 해요. 항복하니까 소련이 이제 힘이 생긴 거야. 한쪽의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소련이 그때 극동으로 이동하면서 일본군하고 전쟁을 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하게 돼요. 이때 미국이란 나라가 고의적으로 실수한 게 아닙니다. 미국도 인간인지라 실수할 수 있는 거야. 미국이 두 가지에 대해서 실수를 했어요. 이거는 실수야, 실수. 미국이 한국을 일부러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라 미국이 그때에 일본군하고 일본을 잡으러 오는 러시아군한테 그때까지 미국하고 소련하고는 친구입니다. 왜냐하면 독일을 잡을 때는 연합군이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독일을 항복시킬 때는 러시아하고 미국하고가 한편이란 말이에요. 친구란 말이에요. 그래 전쟁 금방 끝나고 한두 주일 후니까 소련하고 미국하고는 친구 관계. 그러니까는 그때는 원수 아니요. 친구 관계니까 미국이 소련한테 우리가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탄을 때릴 테니까 관동군의 80만 명, 미국의 정보기관이 오판한 게 뭐냐면 일본군의 관동군 만주벌판에 흩어지는 관동군을 80만 명으로 본 거예요. 사실은 그만큼 숫자가 안 된 거예요. 미국 정보기관에서 오판한 거예요. 80만 명의 무장 해제를 부탁을 해요. 소련한테.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군의 체질에 대해서 미국이 오판을 해요. 일본은 천황 하나만 죽으면, 천황 하나만 두 손 들면 모든 전선에 나가 있는 이등병까지 두 손을 다 드는 일본군 체질에 대해서 미국이 생각을 오판해서 천황을 항복시켜도 야전에 나가 있는 군사령관들이 저항을 하여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는 전쟁이 계속한다고 생각한 거야, 일본이. 그래서 미국이 러시아한테 부탁하기를 우리가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탄을 때릴 테니까 일본군들의 반란을 진압해 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자, 핵심이 이겁니다. 핵심이 이겁니다. 오늘 이걸 아시고 가신 분들은 바쁜 중에 오신 효과가 있고, 요거 모르시면 괜히 여기 와서 밥만 한 그릇 축 내고 가십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미국이 원자탄을, 러시아 군대가 평양을 먼저 점령해요. 이 사실을 아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우리나라 국민의 1000명 중에 한 명도 몰라. 국회의원, 정치가 모든 사람도 몰라. 소련군이 평양을 먼저 점령을 해서 일본군의 테러를 차단하기 위하여,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탄 터지면 일본군을 무장 해제시키기 위하여 평양을 먼저 점령을 한다고요. 이 상태에서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탄이 터진 거예요. 그럼 그때 상상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자, 생각을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소련군이 이미 평양에 와서 딱 진주하고 있어. 이 상태에서 일본이 항복을 했어. 항복하니까 소련이 미국한테 이렇게 말한 거야. 야, 좋은 일은 너희들이 했지만 한국이 독립국가가 설 때까지, 우리나라는 그때 36년 동안 국가가 없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상해에 있는 김구라든지 미국에 있는 이승만이 다 돌아와서 국가가 설 때까지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그게 소련이야. 자기들이 저 평양부터 부산까지 대한민국 전체는 우리가 세울 책임질 테니까 미국은 손대지 말라,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미국이. 이해가 돼요? 소련이 똑똑하시네. 뭐 말을 듣고 있는 것은 확신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미군이 한국에 먼저 들어온 게 아니라는 기가, 이게 전부 한총련 정교조 북한 애들이 한국에 있는 전부 좌파 애들이 전부 거짓말하는 거예요. 미국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국이 복잡이 됐다. 아니고 미국이 아니라 소련군이 먼저 들어와. 동의하시면 아멘. 인터넷 들어가서 지금 오늘 집에 가서 확인해봐요. 미군이 들어온 게 아니야. 소련군이 먼저 들어온 상태에서 해방이 돼요. 해방이 되니까, 그러니까 러시아가 한반도 관할권을 주장한 거야. 먼저 주장한 거야. 주장할 때에 미국이 안 돼. 좋은 일은 우리가 했는데 니들이 한국을 다 가지려고 그러면 안 돼. 하고 미국이 이의 제기를 시작해. 소련이 먼저 점령을 했다니까, 한국을. 이 사실을 우리 다 깨달아야 됩니다. 미군이 한국 들어오기 때문에, 미군 때문에 러시아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한국이 복잡하게 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 아니고, 우리가 우리끼리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미군이 들어왔기 때문에 미군을 쫓아내려고 러시아군이 들어와서 한국은 복잡하게 됐다고 하는 이 한총련 정교도, 이 거짓말쟁이들아, 이 마귀들아, 이 사탄들아, 역사까지도 꼬부리는 이 나쁜 놈들아, 아니고 러시아 군대가 먼저 한국을 점령하고 있을 때 해방이 되니까. 아멘. 이걸 내가 한총련 애들한테 말해주고 우리 교회 딸님한테 얘기해주니까 진짜냐 그래. 인터넷 들어가 봐. 역사는 거짓말 못해. 걔 나하고 만나면 이게 풀려지기 시작해. 니들이 속은 거야. 이건 북한이 거짓말한 거야.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이 안 돼. 한국은 너희들이 혼자 가질 수 없어. 해가지고 모스크바 3상 협정, 카이로 회담, 얄타 회담을 시작한 거야. 한반도 관할권을 놓고. 그때 여러분 머리가 번쩍 쓰고, 정말로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보세요. 그때에 미국이 소련한테 안 돼. 우리도 함께 참여해야 돼. 한국 국가가 설 때까지 우리도 같이 참여해야 돼. 이렇게 미국이 주장할 때 미국이 속으로 소련의 스탈린이 그걸 받아줄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미국이 장난기로 했다는 거예요. 속된 말로. 무슨 기로? 러시아가 먼저 들어와 있고 원체 완강하게 말하니까. 그리고 일본의 관할권을 놓고 일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일본. 그러니까 독일도 한 나라로 그대로 두면 독일이 또 히틀러 같은 놈이 나와서 세계를 복잡하게 하니까 독일도 절반 잘라버렸어. 소련하고 미국하고. 그래서 동독 서독이 나눠진 거예요. 일본도 또 원체 세니까 그냥 놔두면 요거 세계에서 또 문제 일으킬지 모르니까 일본도 절반 잘라서 절반은 그 소련, 절반은 미국 해서 일본 나라를 두 개로 나눠놔야 힘을 못 쓴다 이거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한국은요, 잘 보세요. 지금 해제되는 기밀 문서에 보면, 오래된 문서는 비밀 문서가 자꾸 이제 해제되잖아. 미국에 요즘 해제되는 문서를 보니까 깜짝 놀라는 사실은, 미국이 소련한테 그때 한반도에 관할권을 놓고 그러면 절반 우리도 거기 참여해야 된다고 말을 할 때 미국이 확신을 가지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련이 받아줄 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스탈린이 머리가 헷가닥한 거야. 그럼 좋다. 그러면 미국 니들도 한국에 그럼 참여해. 해가지고 절반은 그럼 미국 해. 이걸 스탈린이 받을 때 미국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스탈린이 받아들인 걸 보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소련의 이 스탈린이 왜 받아줬냐 하면은, 한국 절반을 미국한테로 넘겨주면 다시 말하고 지나가겠어요. 보세요.
미군이 먼저 들어왔어요? 소련군이 먼저 들어왔어요? 이것을 꼭 알고 있어야 돼. 우리나라는 평화롭게 해방된 뒤에 우리끼리 잘 살고 있는데 미군이 들어왔기 때문에 러시아가 들어와서 미군을 반격하려고 들어와가지고 한국이 쪼개진 게 아니고. 아멘. 아멘. 여기서 더 심각한 얘기는 보세요. 히틀러가 4월 말에 죽었는데 히틀러가요 한 달만 더 살아도, 몇 달? 히틀러가 한 달 더 살면 소련이 히틀러한테 한 달 더 붙잡혀 있어야 돼. 한 달만 더 잡아도, 더 살았어도 우리나라는 분단 안 됐어. 왜냐하면 소련이 히틀러한테 한 달만 붙잡혀 있으면 평양에 못 들어와. 들어올 시간이 없어. 그때에 해방이 됐으면 러시아가 한국에 대해서 주장을 못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요? 또 반대로 히틀러가 3월 달에 죽었으면 지금 전주고 부산이고 광주고 평양이 아니라 부산까지 전부 다 러시아가 점령하여 우리는 그때 다 현재 지금 우리는 아바이 동물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역사예요. 한 달 사이에. 그런데 소련이 점령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방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러시아한테 절반이라도 우리는 해야 된다 하니까 스탈린이가 받아들였는데, 받아들일 때 미국이 깜짝 놀라서 이상하다. 젊은 새끼들이 어떻게 우리를 받아들일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김칫국을 마신 거야. 한반도 절반을 미국한테로 넘겨주면 소련이 일본의 절반을, 미국이 소련한테 일본의 절반을 양보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한국 절반은 따내고 일본은 입을 싹 닫아버려요. 이해가 돼요? 이런 아슬아슬한 세계 역사가 이렇게 돌아갔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에 그래서 이제 미국이 들어왔어요. 결국 소련하고 절반을 따내가지고 들어왔다고. 한 번만 더 짚고, 너무 중요하니까. 소련군이 먼저 들어왔어요? 미군이 먼저 들어왔어요? 소련군이 들어와서 한국 전체를 주장하고 있을 때 미국이 협상해서 한국에 우리도 참여해야 되는 데서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느냐? 들어오니까 그때의 시청 앞, 지금 바로 시청 앞에 모든 사상과 이념의 장소인 시청 앞, 오늘날도 바로 그 시청 앞이야. 시청 앞에 빨갱이들이 머리에다 빨간 띠를 메고 미국은 물러가라, 미국은 물러가라, 이런 반탁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때 딱 들어보니까 사실은 한국을 도와주려고 들어왔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마에다가 빨간 띠 메고 미국 물러가라 하니까 미국이 당황한 거야. 이조 판서도 누가 싫으면? 몰라요? 이조 판서도 지가 싫으면 그만이지. 그래서 미국이, 야, 한국이 이거 웃기는 나라다. 그럼 니들은 공산주의 세상에서 살래? 공산주의 세상에서 살든 말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끼리 살니까 미국은 물러가라 해서 미국이 군사고문단 500명만 남겨놓고 미국이 다 물러간 거예요. 미군이 안 물러간 게 아니야. 물러갔다고요. 물러간 뒤에 에치슨 국무장관이 이렇게 말했어. 우리는 한국에 관심 없다. 그렇게 러시아한테 절반도 우리 참여해야 된다고 미국이 주장했던 미국이, 한국 본토인들이,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 백성들이 우리는 미국이 싫다 하니까 미국이, 야, 웃기는 나라다 이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에 관심 없고 공산주의를 막는 선을 홋카이도 일본으로부터 대만 필리핀으로 정하게 했다. 그 유명한 에치슨 국무장관이 선을 그어버리니까,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미군이 물러갔어. 물러간 뒤에 바로 일어난 것이 뭐예요? 그것이 6.25입니다. 그것이 6.25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지를 저는 전혀 몰랐어요. 몰랐는데 지금 여기 오신 강사님을 통해서 또 여러 학자님을 통해서 내가 요즘 와서 멋쩍 들고 알아낸 것은 이거예요. 보십시오. 이걸 목사님들이 모르면 우리가 선교의 발판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대한민국을 복음의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일에 앞장서 있는 분들인데 선교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전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없는 능력이 있지만, 제가 전국에 왜 다니면서 포럼하느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없는 능력이 있죠. 복음은 예수님의 별명이잖아요. 로마서 1장.
이 복음으로 말할 같으면 육신은 다윗의 혈통에 났을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였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 복음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지옥 갈 사람을 천당으로 받고 하나님 능력이 있어도 이 복음이 어디에 붙지 아니하면 능력 발휘를 못해. 열차 기관차가 힘이 있어도 레일 위에 올라가지 않으면 못 달리는 것처럼 그 복음은 어디에 붙어야 되느냐? 사람의 말에 붙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없으면 내 속에서 이루어진 구원을 저 사람 쪽으로 옮긴다는 건 불가능해. 말이 없으면 내 속에 이루어진 것을 어떻게 말해? 말이 없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복음을 위하여 썼던 이 지구상의 말이 어느 나라면 첫째는 히브리어, 그 다음에 아람어, 그 후에 헬라어, 그 후에 이제 라틴어에다 복음이 붙었다가 독일어에 붙었다가 스페니쉬에 붙었다가 지금은 복음이 영어에 붙어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영어 잘하는 목사님과 못하는 목사님은 하늘과 땅이에요. 복음이 영어에 붙어있기 때문에. 내가 미국 가서 부흥회하면은 미국 현지 교회에서 부흥회 해달라 그래. 근데 시간이 없다고 못한다 그래. 시간은 없는 게 아니야. 내가 영어로 설교를 못해서 없다 그래. 창피해가지고. 근데 선교학자들이 지금 말하기를 드디어 복음이 영어에서 한문으로 한자로 갈아타려고 한다. 이렇게 선교학자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요? 중국의 차이나타운은 전 세계에 다 있잖아. 그래서 복음이 드디어 중국말로 올라타려고 한다. 이렇게 선교학자들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온 복음을 보면, 한국에 온 복음을 보면요, 이 복음이 어디에 붙어왔냐? 밀가루에 붙어왔어요. 밀가루에. 어디요? 교회 가면 우유가루 준다. 교회 가면 옷 준다. 이렇게 경제 원조. 그리고 한국교회는 드디어 이 복음이 독립운동으로 바로 갈아타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독립운동을 세상 사람들이 지들이 했다고 교과서에 써 있는데 전혀 거짓말이에요. 교과서 이번에 싹 바꿔야 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독립운동은 교회가 한 거예요. 김구가 누굽니까? 교회 집사님이야. 감리교 집사님이에요. 이승만이 누구예요? 장로님이에요. 도산한창호. 영원한 누나 누구요? 유관수. 조만식 장로님이야. 아멘. 이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을 하고 나라를 이긴 사람은 다 기독교인들이요. 무슨 놈의 썩어 빠진 독립운동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이거 교회가 독립운동 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운동을 대로 한국을 근대화시키는 핵심에 선 것이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범죄 집단으로 몰고 오늘날 교회 가는 걸 우습게 생각하고 교인들을 마치 좌파들이 웃기고 참 김밥이 옆구리 터진 소리 같은, 교회 아니면 니들이 좌파운동도 못해 이놈들아. 교회 때문에 이런 나라가 생긴 거요. 믿습니까? 그런데 왜 저렇게 저놈들이 교회를 붙잡고 저렇게 날리고 우리나라의 선교의 터밭을 완전히 다 갈아엎어서 전도를 못하도록, 특별히 청소년들,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은 교회를 못 나오도록, 복음을 제대로 못 받아들이도록 얘들이 전부 가슴에 빨간 칠을 다 해버리는 이 한총련 정교조 이놈들아, 정신 차려 이놈들아. 한국교회여 다시 일어납시다. 역사를 비틀고 거짓말을 통하여 한국교회를 범죄 집단으로 몰고 가는 니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교회하고 붙어 싸우는 놈들은 니들이 져요. 교회가 멍청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가 붙어 싸우는 것은 예수하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지게 돼 있어. 니들은 결국 나중에 전부 다 웃음거리가 되고 우삭거리가 되고 역사를 비틀고 애들 거짓말 시키는 거짓 단체로 다 들고 일어나서 결국은 니들이 그렇지만 나는 니들의 영혼은 사랑해. 회개하고 빨리 돌아와. 거짓 운동하지 말고. 그럼 이거예요. 보세요. 자, 보세요. 이제 한마디만 하고 이제 빨리 밥 먹어요. 배고프시죠? 그렇지. 배고프다 그러면 안 돼. 배고프다 그러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제가 불쌍하지 않습니까? 난 사실이요, 이런 주간에 나 개교에 부흥회하러 가면요, 이렇게 나는 좋은 나는 세월 살 수 있는데 내 돈 들여서 전국의 목사님들 밥 한 주일에 1000만 원, 2000만 원 돈 지금 10억 가까이를 투자해서 내가 왜 이렇게 돌아다니냐, 미쳤냐? 아니고 대한민국 교회 구멍가게 다 없어지고 대형 마트만 서는 것처럼 한국 교회 다 무너지고, 김중원 목사님 날 붙잡고 울면서 하는 말, 이건 내가 비밀로 말할 때가 단데 폰 버티지 마. 김중원 목사님 뭐라 해요?
내가 일생 CCC 운동했는데 나는 CCC 믿을 수 없다. 내 제자들 믿을 수 없어. 정강훈 너는 고등학교 때 ICC 왔다 그러는데 어디 숨었다가 이제 나타났냐. 나는 너한테 유언을 하리라. 대한민국 네가 좀 책임지고. 내가 여러 가지 또 이 호남에 대해서도 나한테 유언한 게 있어요. 김정원 목사님. 김정원 목사님은 한국에 살아있는 책이야. 그분은요 전라도 신안에서 김대중 대통령 같은 섬에서 태어나가지고 일생 살아오면서 일제시대 한국교회 부흥운동 현재 눈으로 다 보신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가요 지금 내 비서 저 유민자 제일 데려가서 김정원 목사님 하는 말을 다 녹음해놨어요. 내 그때 하는 말을 다 녹음해놨다. 만주 봉천신학 가가지고 어떻게 한국교회가 작용화됐는가. 그때 거기서 강원영 그리고 문익환 거기서 김재준을 만나가지고 어떤 싸움이 벌어졌고 가보니까 김정원 목사님 혼자만 복음주의자고 만주 봉천신학을 가보니까 전부 다 작용화돼가지고 세상에 멀쩡한 예수님이 물리로 걸어갔다는 것이 아니라 산으로 걸어가가지고 달 그림자가 비쳤다고 그렇게 말하더라니. 다 수업 끝나면 날마다 붙어 싸우는 게 강원영 그리고 김재준 그리고 또 문익환하고 이 김중원 목사님이 호남이 낳은 세계적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호남의 자랑거리가 김중곤이라고. 그분이 나한테 눈물 흘리면서 나한테 유언한 게 있다고. 한국교회 판세에 대해서 잘 들으시니까요. 잘 들으시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그분의 유언을 받들어서 전국에 포럼을 하고 지금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아멘. 잘 들어보세요. 지금 하늘나라에서 좋아하실 거예요. 지금 정강훈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아멘이요. 잘 보세요.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난지를 한번 보세요. 참 기가 막힌 일은 보세요. 자, 우리나라가 일본 36년 지배를 당하고 있을 때 그때에 한국이 캄캄할 때에 김군은 어디로 도망갔냐 하면 상해로 도망갔어. 독립운동가. 그리고 이승만은 미국으로 도망갔어. 근데 우리나라의 이 현재 이 한국 땅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한일 합방. 우리 목사님 한 가지 물어. 한일 합방이 몇 년도에 일어났나요? 1900? 아이고 대단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다. 잘 들어보세요. 1910년도에 일본과 우리나라는 한나라다 하는 이 거짓으로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강탈해 갔어요. 그러면 이제 10년 되고 3.1 독립운동이 언제 일어났나요? 1919년이니까 그럼 몇 년 후에요? 9년 동안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눈치를 채기 시작한 거야. 아, 한일 합방은 나라를 팔아먹은 것이다. 느끼기 시작한 거야. 아멘이요? 9년 동안에. 몇 년 동안에? 그러니까 느끼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일본한테 나라를 먹혔다 빼앗겼다. 이게 무슨 한일 합방이 아니라 일본은 이제 우리를 강제로 점령하는구나. 요걸 9년 만에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요때에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이렇게 말한 거야. 모든 민족은 스스로 살 권리가 있다. 남의 나라를 점령하고 있는 나라, 이게 독일과 일본을 향하여 하는 말이야. 남의 나라를 점령하는 나라들은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아멘이요? 이 말을 하니까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3.1 독립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 말에 자극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막 떠들면 미국의 대통령하고 유럽 구라파의 대통령들이 일본한테 압력을 가해서 빨리 조선에서 물러가라. 이것을 자극을 시키기 위하여 3.1 독립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이요? 3.1 독립운동이 일어났는데 이때 3.1 독립운동이 일어났을 때 독립운동을 막 했는데도 미국하고 구라파에 있는 대통령들이 일본한테 압력을 못 넣는 거예요. 너무 일본하고 나라는 거리가 먼 거야. 그러니까 독립운동한 3.1 독립운동에 우리 후예들이 낙심을 하게 된 거야. 뭐가 됐다고요? 낙심을 하게 됐는데요. 낙심을 하게 됐는데 목사님 정식 내가 데뷔 광고를 소개를 해야 될 텐데 여기 먼저 한번 나오셔야 되겠어요. 목사님한테 전문가한테 내가 좀 물어봐야 되겠어요. 자, 일단 우리 이성재 목사님인데 박수 한번 합시다. 자, 목사님은 이 일을 위하여 일생을 생명을 바치신 분이에요. 이분은 목사님 소개를 내가 먼저 할게요. 우리 목사님은 고향이 익산이야. 익산. 목사님 하신 한번 소개해 보시죠. 예,
여기 지나가면 삼례우에 금마가 있습니다. 금마 익산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고향이 익산임이 되고서 가까운. 근데 보세요. 자, 이따가 말씀 다시 들으시고요. 보세요. 그러면 김구는 상해에 있고 이승만은 미국에 있을 때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는데 3.1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 낙심을 하니까 그때 미국하고 먼 나라들은 일본한테 바로 영향력을 못 주니까 산림 독립운동 한 그 후사들 중에 박은영이라는 사람이 그때 소련과의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거 이야기하면 되죠. 1919년에 3.1운동을 해서 감옥도 많이 들어가고 죽고 그러고 이제 외국으로 이제 피신하고 그랬죠. 그래서 국민들이 많이 낙심하고 있을 때 소련에서는 김만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한국에 이렇게 독립을 지원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박헌영은 1919년에 경기 고등학교를 3학년 다니면서 그걸 봤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하려고 그랬는데 절차가 잘 안 돼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못 오고 상해로 가서 있었습니다. 그때 김만경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김만겸을 통해서 이제 공산주의를 배운 거죠. 그래서 김만겸이가 박헌영한테 한국 가서 조직을 해서 독립운동을 하라. 자금을 대주겠다. 그래서 그때 돈 300만 원을 줍니다. 그래서 박헌영이가 그 돈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1920년부터 이제 좌파 운동을 하죠. 그리고 국민들이 낙심하고 허탈하고 희망이 없을 때 이 공산당들이 박헌영이가 들어와서 조직을 하니까 막 급성장을 했어요. 농민단체가 하여튼 200단체가 그 정도로 됐고, 그리고 이제 1926년에 60만 세 사건이 있을 때 60만 세 사건을 이 사회주의 운동자들이 뒤에서 조정해서 이제 60만 세 사건이 일어날 정도 됐고, 1925년 5월 달에 조선공산당을 창당을 합니다. 1925년에. 예. 그리고 1926년에 신의주 사건 나가지고 이렇게 박헌영이가 체포되는데, 신의주 사건이라는 것은 박헌영이가 소련 대학에 15명 한국 사람을 보내서 유명한 이제 자기 후계자를 기르려고 보내는데, 신의주에서 어떻게 이제 일본하고 싸우다가 잡혀버렸어요. 그러니까 15명 뭐냐? 그러니까 이렇게 유학 가려고 그랬다. 누가 보냈느냐? 박헌영이 보냈다. 그래서 일시에 덮쳐가지고 박헌영, 이승엽, 김상혁 다 이렇게 잡혀버렸죠. 그리고는 이제 1년, 2년, 3년 다 형을 받고 나오니까 1938년에 조선공산당을 다시 재건하자. 이걸 콩구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재건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이제 일본 점령군에서 나머지는 다 잡고 박헌영만 도망가서 광주에서 벽돌 공장에서 노동자로 이렇게 이러다가 1945년 해방이 되면서 감옥에 있는 사람 다 나오고 박헌영도 다 나오고 다 모여가지고 1945년 8월 20일 날 조선공산당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목사님 통해서 확인할 것은, 예. 박헌영이도 3.1절 독립운동이 일어나기 전에는 공산당이 아니었었군요. 예, 아니지. 예. 그러면 순수한 김구 이승만처럼 민족의 독립운동가입니다. 예, 그걸 보고 아주 참담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박헌영도 박헌영이가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 그때 누가 선교사가 박헌영을 전도했으면 됐지요. 우리나라는 공산당 안 생겼는데. 예, 그때 박헌영이가 선교사를 만나서 미국 갔죠. 근데 선교사를 안 만나가지고 교회를 안 다녀가지고 미국을 가고 싶었는데 못 간 거예요. 못 가고 예. 김망령한테 포섭돼가지고 공산당. 러시아 공산혁명을 배웠다. 그렇지. 예. 그러면 이제 1926년도에 이미 공산당이 선포가 되고 25년에. 25년에 예. 그래서 일본한테 잡혀가지고 예. 형을 한번 살고 그래. 다시 나와서 또 재조직을 하다가 1938년도에 또 깜방을 갔다가 그렇지. 예. 나온 뒤에 해방이 됐군요. 그렇지. 예. 자, 여기서 저도 전혀 몰랐던 이 사실입니다. 목사님한테 배워서 알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 중에 김구는 상해로 가 있고 이승만은 이미 이름이 많이 드러나 있으니까 저기 미국에 가 있는데, 우리나라 안에서 독립운동을 계속했던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이야. 그래서 해방이 딱 되니까 김구가 돌아오는데 한 달 걸려, 이승만도 돌아오는데 한 달 걸리니까 그때 박헌영이가 한 달 동안 무슨 일을 했나요?
1945년 8월 20일 날 조선공산당을 조직을 하면서 우리도 국가를 만들자. 그래서 국가를 조직한 것이 1945년 9월 6일 날 1945년 9월 6일이면 해방된 후에 한 그렇죠. 달이에요. 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선포를 하지요. 하하. 그래서 그게 완전히 공산국가예요. 그 한때는 우리가 조선공산당, 그러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박헌영이가 책임자가 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가가 이제 공산국가가 된 거죠. 예. 그걸 선포했을 때 예. 한국에 있는 백성들이 거기 얼마나 거기 가입을 했나요? 무상몰수, 무상분배라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살다가 간 적산가옥,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운영하다가 간 공장이 47개가 됩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운영했던 땅, 그러니까 동양 척시교사에서 운영한 땅, 그렇게 해서 그리고 지주들 말고 소작이 이제 한 70% 됩니다. 그러니까 박헌영이가 정부를 선포를 하면서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하겠다. 그것은 적산가옥을 다 너희들에 주겠다. 공장도 다 너희들에 주겠다. 그리고 지주들 땅을 뺏어서 소장한테 주겠다. 그러니까 전 국민들이 거기에 그냥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76%가 공산당을 지지하고, 그때 남로당이 60만이에요. 그리고 박합동은 150만이라고 이야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조사한 결과는 한 60만쯤 당원이고 나머지는 76% 국민이 협조를 하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저도 이 한 달의 기간 동안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라서 지금 한국에 이런 무시무시한 병이 일어난 겁니다. 이건 박정희 대통령도 책임이 있어요. 잘 보세요. 자, 다시 보세요. 이승만, 김구는 상해에 가 있고 이승만은 미국에 가 있는 상태에서 해방이 갑자기 된 거예요. 해방된다 하는 이런 앞에 예비 동작 없이 한꺼번에 어느 날 해방이 핵무기 때문에 되니까, 목사님, 되니까 한국 안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한국 안에는, 대한민국 안에는 박헌영은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깜빵을 들락날락 하면서 러시아한테 가서 공산주의 혁명을 배워와서 공산주의 혁명을 통하여 일본을 물리치려고 박헌영이가 한국에다 공산당을 조직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요? 그때에 요 박헌영이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76%의 동의를 받는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켰는데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르는 거야. 일으켰는데 일으키는 방법은 뭐냐? 볼셰비키 혁명, 1917년 소련에서 했던 그 토지개혁 있잖아. 이걸 그대로 사용했는데 이런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의 땅의 농촌에는 남의 땅을 빌려서 사는 사람이 70%예요. 몇 프로? 몇 프로? 70%의 사람들이 주인의 땅을 빌려서 사는 사람한테 내가 이 땅을 다 뺏어서 너희들한테 논아주겠다. 러시아에서 배워온 거야. 그러니까 아니 땅 뺏어서 다 준다는데, 이게 공산주의의 원리란 말이야. 일본 사람들이 운영하던 공장 전부 다 뺏어서 니들한테 논아주겠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전 국민의 76%면 거의 다입니다. 깜빡하고 박헌영한테 들어가서 전부 우리나라는 공산국가 세상이 됐다는 거야. 아멘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일본 놈들이 돈 찍다가, 일본 조폐공사 돈 찍다가 기계를 놔두고 간 것을 밤낮으로 찍어가지고 돈 막 공짜로 막 놀아주면서 하니까 공산당 천지가 됐고, 그때에 동의하지 않는 76%의 100% 중에 빼면 얼마예요? 네? 24%가 요게 기독교인이야. 그래서 대한민국은 교회가 세웠고 낳았고 키웠고 지킨 나라예요. 박수! 이렇게 대한민국을 세워온 바로 주체인 한국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벌레보듯이 보고, 지금 한국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범죄 집단으로 보게 하는 너희들 빨갱이들 내 간 안 둔다 이거예요. 여기 계신 목사님들이요, 저도 이걸 몰랐어. 그러니까 전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 세상에서 젊은 애들 전도 안 되는 거예요. 밤마다 우리는 주일학교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가르쳐. 그래 하나밖에 안 가르치지만 이런 또 근대사는 우리 교회에서 안 가르치니까 그냥 영혼 구원만 가르쳐.
그런데 정교조 애들은 매일같이 가르쳐, 매일같이. 그러니까 교회 오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안 돼. 한 가지 내 칭찬해주고 또 할게요. 내가 전국의 포럼을 다 어제 목표도 해봤는데 전주가 제일 진지하게 잘 들어. 전주 양반이야. 전주가 제일 진지하게 잘 들어. 다른 데는요, 벌써 이렇게 하면요, 한 4마리, 5마리 가요. 저 바깥에 나가서요, 왜 이렇게 길게 하냐, 아이씨, 정말 밥이나 먹지 막 따들지, 막 이래요. 한 명도 그런 사람 없어. 아멘. 사람들이 이렇게 양반이래야지, 양반. 확실히 전주가 양반이요. I like 전주, love 전주야. 사람들이 말이야, 양심이 있어야지 말이야. 이런 지금 위급한 지금 우리가 성교의 토질에 대해서 지금 공청회를 하고 정부의 성교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포럼을 하고 있는데 말이야. 자기 교회 하나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 하나 세운, 누구는 교회 안 세워봤냐? 큰 교회 하나, 누구는 큰 교회 안 세워봤냐? 이러한 역사관과 한국교회 전체에 생각하지 않고 교회 하나 붙잡고 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러면 안 돼. 한국 전체를 예수의 나라 만들어야 돼. 아멘. 할렐루야. 전체 성교의 토지를 우리가 원본을 그대로 알고 우리가 이걸 한국 교회가 이 민족사에 뭔 일을 했다는 것을 MBC, 저 자경으로 넘어간 MBC, KBS 이놈들을 전부 다 다시 우리가 재점령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와, 교회 안 했으면 우리는 못 살았구나. 이렇게 국민들을 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1000만 부의 신문을 내가 찍으려고 준비를 다 했어요. 그래서 뭐 관광지고 전철이고 뭐고 다 돌려서 잠자는 백성들이 깨어나라. 한국이 아니었으면, 교회가 아니었으면 니들이 밥도 못 먹어. 이것을 사실을 사실대로 알게 하는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이제 박헌영이가 공산주의 혁명을 통하여 김구하고 이승만이가 돌아오기 전에 76%의 우리나라 국민들을 사로잡고 무엇으로? 땅 공짜로 다 나눠주겠다. 일본 사람들 모든 거 다 나눠주겠다. 이러니 나도 그때 살았으면 사실 속겠어요. 거기서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안 속고, 아멘. 기독교인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딱 돌아와가지고 안 돼. 그래서 안 돼. 박헌영 너 이 나라 공산주의 만들면 안 돼. 해가지고 이승만은 영어를 잘하니까 하지 중장을 통해 가지고 유엔한테 이야기해서, 그리고 나를 인정해 달라고 해가지고 유엔은, 미국은 기독교 나라니까 이승만을 유엔에서 인정을 했단 말이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이승만 장로님이 위대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요, 무조건 이승만의 은혜야. 이승만이가 공산주의 천재가 된 76%가 다 박헌희가 틀어지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 늦게 한 달 전에 후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틀을 짠 사람이야. 이걸 찰 때에 이승만이가 그걸 선포하고 할 때에 여기 있는 남노당,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박헌영 후예들이 조용히 넘겨줬나요? 반란했나요? 반란을 했지요. 어떤 반란했나요? 1948년도 5월 10일 50선거가 있어요. 그 50선거는 그 북한하고 남한하고 통일해서 선거를 하겠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반대를 해서 다시 유엔에다 상정을 해요. 그 선거가 가능한 지역만 그러면 선거를 하자. 다시 유엔에 상정해서 투표 결과 31대 7로 그러면은 선거 가능한 지역만 선거자 해가지고 선거 날짜가 48년도 5월 10일 날 선거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선거하기로 발표를 하니까 48년도 2월 7일 날 남노당에서 30만이 동원해갖고 폭동을 일으켜요. 그걸 이제 한 달 만에 미군이 진압을 했죠. 진압을 해도 그게 또 연장돼가지고 48년도 4월 3일 날 제주도에서 이제 폭동을 일으켜요. 폭동 일으키는 도중에 5월 10일 날 선거를 했죠. 그래서 198명 중에서 제주도만 2석만 빼고 다 당선돼서 거기서 이제 간접선거로 해서 이승만 장로를 이제 대통령으로 선임을 했죠. 그런데 만약 여기서 50선거에서 그 서울시 인민위원장이라는 홍민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빨갱이네. 빨갱이죠. 그러면요. 서열 5번째요. 박헌영 밑에 5번째. 예.
홍민표가 김삼림한테 이렇게 미군에서 합법적으로 다 먹을 것 해주는 뭐 밥상 차리는 거 먹기만 하면 되는데 선거에 참여해서 우리가 다 국회로 가자. 그래서 국회를 점령해서 국회에서 우리가 대통령을 김상영을 뽑으면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홍민표는 예. 빨갱인데 예. 박헌영 밑에 5번째인데 예. 이승만하고 정면 승부하지 말고 예. 폭력 일으키지 말고 예. 선거에 우리 공산당이 들어가서 예. 선거에서 이겨가지고 대의원들이 빨갱이 공산당들이 들어가서 예. 이승만을 물리치고 대통령을 다른 사람 세우면 될 거 아니냐. 김삼룡으로 세우자. 김상영을 그거죠. 세우자. 그러니까 이제 김삼룡이가 박헌영한테 보고를 했어요. 북한에 있는 박헌영한테. 그러니까 박헌영이가 안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김삼룡이가 홍미한테 안 된다 그러니까 왜 안 되냐 이거예요. 왜 안 되냐. 우리가 참석해서 국회에서 점령해서 대통령 당신을 뽑으면은 당신이 대통령 되면은 싹 끝나버리는데 왜 안 되느냐. 거기서 막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박헌영이는 그때 북한으로 도망가는 상태예요? 예. 이승만한테 쫓겨가지고? 아니요. 이승만 그러니까 위조 집회 사건 때문에 저 북한으로 도망간 거죠. 위조 집회 때문에 예. 일본 사람들이 돈 찍는 기계 남겨놓은 거 그걸 가지고 박헌영이가 돈 찍어가지고 다 써버리니까. 돌린 사건 때문에 예. 그것 창택상이가 잡아버렸죠. 부하들을. 잡아니까 예. 박헌영이가 북한으로 도망갔다. 그렇죠. 예. 그 도망간 상태에서 밑에는 이제 그 밑에 5번째인 그 이제 홍민표가 김삼룡. 김상영이가 그러니까 이승만이가 만들어온 이 법에 의해서 선거에 참여해서 예. 우리가 국회의원 숫자를 더 많이 뽑으면 예. 그러면 박헌영 너를 대통령 세우면 될 것인다 했는데 박헌영은 북한에 있으니까 못 오죠. 박헌영이가 자기가 대통령이 안 되죠, 그죠? 안 되죠. 예. 그러니까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돼요? 그래서 이제 홍민표가 그러면 김삼룡한테 그러면 우리가 참여하자. 만약에 남로당에서 50선거를 참여해서 투표했다면은 76%면은 198명이니까 76표는 140석 정도 됩니다. 그러면 40석은 떼어내더라도 100석은 차지할 수 있어요. 근데 무소속이 80석이거든요. 네. 그러면 180석을 얻어가지고 김삼룡이가 대통령을 될 수가 있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박헌영이가 반대를 해서 50선거를 반대해서 결국은 한 사람도 국회 들어가지를 못해요. 공산당들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48년도 제주도 폭동 사건이 더 확대되고 13대 반란 사건 하니까 12월 1일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법을 설포를 합니다. 그 법에 의해서 남로당을 불법단체 만들고 전평을 불법단체 만들고 민청을 불법단체 만들고 그럼 그냥 싹 잡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49년도 9월 달에는 남로당도 불법단체지 자기도 불법단체지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홍민표가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자수하려고 그러는데 차마 서열 5번째가 자수한다는 것은 체면서 안 되니까 을지로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오제도가 딱 보니까 저놈이 홍민표거든 딱 잡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오제도가 홍민표를 잡아갖고 전향하라. 그러니까 내가 하루 당신의 집에 가서 오늘 저녁 먹는 거 보고 그리고 거기서 결정하겠다. 그래서 이제 오제도가 신의주 성결교회 집사했다가 46년도에 한경리 목사하고 같이 내려오면서 영락교회를 다녀서 같이 개척을 한 장로님이 그분이. 그러니까 이제 오제도 장로가 자기 부인한테 귀한 손님 가니까 상다리가 부러지게 잘 좀 정성껏 대접하라고. 그래서 이제 부인이 정성껏 잘 준비를 했어요. 근데 홍민표가 가서 보니까 밥오고 국오고 김치오고 깍두기오고 간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제도 보고 아니 홍민표 서울시 인민전이라면은 지금 서울시장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뭐 상다리가 부러진다고 대접한다든 이게 뭐냐고 딱 일어나서 가려고 그러니까 오제도가 딱 붙잡고는 자기 만나러 불러요. 여보, 아니 상다리가 부러지게 대접을 하고는 이게 뭐냐고. 좀 정성껏 좀 잘 좀 하시지.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날 보고 정성껏 대접을 하지 말고 돈을 많이 갖다 주면은 상다리가 2개가 3개가 다 부러지게 할 건데 돈은 안 갖다 주고 상다리가 부러지게 잘 대접을 하니 무슨 소리냐고. 당신 6천원 날 갖다 주면은 얼마 띄고 뭘 띄고 쌀 띄고 그러면 이것도 당신 생일보다 더 정성껏 차렸다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차렸는데 왜 날 보고만 자꾸 이렇게 막 성질내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홍민표가 그럼 쌀띠가 어디냐고. 저기 있다고. 가서 보니까 쌀이 조금밖에 없어요. 옷장을 가서 보니까 옷장도 전부 작업복만 있지 신사복이 없어요. 저 같더니 신사복은 마카오 신사복이라고 그래요. 그때 마카오 신사복이 한 벌에 8만 원이에요.
오제도 검사 1년 봉급이요.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그는 뇌물을 받아먹지 않고는 이 신사복을 입을 수가 없으니까 항상 미군복 물들인 작업복 입고 다녀요. 그리고 신발장에 가시니까 신사화가 한 컬에도 없어요. 신사화 살려면 오제도 봉급 3개월 봉급을 다 해야 그때 신사화를 신어요. 많은 이제 옷가만 신고 다녀요. 그러니까 홍민표가 옷장에 가도 신사복도 없지, 신발장에 가도 신사화도 없지, 부엌 이렇게 쌀떡 보니까 쌀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홍민표가 오제도한테 물었어요. 당신은 대한민국의 특별검사고 당신 말 한마디면 새가 날아가는 것도 떨어지고 이승만이가 그렇게 후원해주고 이렇게 어렵게 살면 이승만이가 돈도 대주고 여기저기서 막 뇌물도 줄고 인데 그거 받으면 잘 먹고 잘 살 건데 어째서 이렇게 사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영락교회 그때는 집사예요. 영락교회 집사로서 나는 뭐 정직하게 사는 거 그리고 청렴 결백에 사는 것이 내 신앙 신주다. 두 번째로는 뇌물 받는 것은 그건 바로 부패다. 난 뇌물 여태까지 받은 일이 없다. 그리고 어렵게 살더라도 정직하게 사는 것이 내 사명이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뇌물 받아먹으면 국가가 부패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난 이렇게 산다. 그래서 어렵게 살더라도 난 이렇게 산다. 그러니까 홍민표가 그때 무릎을 탁 꿇고 내가 그럼 전향하겠다. 전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 5인자가. 예, 5인자가. 그러면서 오제도한테 내일 서울시경 회의실에서 우리 서울시 인민위원회를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할 테니까 허락을 해달라. 그러니까 북한에서나 오라고 하면 올까? 서울시경으로 오면 이놈들 다 잡힐 건데 오겠느냐고. 그러니까 제가 오라고 하면 옵니다. 세상에 그럴 일이 있을까?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10시에 싹 모였는데 오제도가 1년을 뒤를 조사한 사람이 있어요. K2 사령관이라고 조병수 사령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잡으려고 이 사람이 이현상하고 연결돼가지고 폭동을 일으키려고 준비하는 놈인데 이걸 잡으려고 1년 동안 오제도 검사 밑에 장호식 같은 그 특별수사본부 요원들이 찾았는데 못 찾았는데 앞에서 K2 사령관 조병수입니다. 어떤 놈은 뭐 여성동맹 위원장입니다. 어떤 놈은 뭐 어디 뭐 위원장입니다. 16명이 쫙 인사하는데 오제도가 거기서 기절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빨갱이들 다 모았다는 다 모았지요. 그럼 뭐 회를 하라. 회를 했어. 홍인표가 거기서 여러분 우리가 50선거를 반대하지 않고 우리가 50선거를 찬양했으면 여러분 다 국회의원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국가에서 주는 봉급 다 받고 금배지 달고 큰소리 치고 어떤 놈이 잡습니까? 아무리 떠들어도 국회는 특별법이 있어가지고 뭐 떠들어도 누가 잡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백석을 충분히 차지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김삼룡 어른을 딱하니 대통령 모셨으면 지금 대통령 돼서 우리가 경매대로 왔다 갔다 할 건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나 전향했습니다. 너들 전향할 거야 안 할 거예요? 안 하면 다 죽여. 시경이니까 한 놈도 못 나가요. 이렇게 머리가 비상해요. 죽을 거예요? 전향할 거예요? 생명은 하나뿐이요. 나도 1년 동안 고민했어. 내가 못 하는데 박헌영한테 충성해서 이 아까운 생명을 죽을 건가? 고민하다가 나 오제도한테 전향했다. 너들 다 전향 서서 죽을 거냐 전향 섰을 거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여기서 죽을 거냐 전향할 거냐 싹 전향을 다 해봤어. 한 사람도 이유 없이 너 조직 전부 다 가서 다 전향시켜. 그래서 한 달간 여유를 거라. 한 달 안에 다 전향시켜버려. 그러니까 이 16명이 전국 다니면서 한 달 안에 전향을 다 시켰는데 얼마를 시켰겠어요? 33만 명을 좌파로 우파로 전향을 시켜버렸어요. 이게 요즘 말하는 보도연맹 사건이라는 거예요. 보도연맹. 그게 이제 그 장로님 오제도 장로님의 예. 그래가지고 인민군이 서울에서 3일 동안 기다렸는데 폭동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폭동이 안 난 이유가 33만 명의 전향이기 때문에 폭동이 안 나서 인민군이 작살나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 인민군이 왔을 때 작살나고 33만의 전향한 것은 오제도 장로님의 큰 공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잘 길러내야 되는데 북한에서는 조만식, 남쪽에서는 오제도 장로님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야기했듯이 대한민국은 기독교와 여지까지 이끌어왔다. 그게 증거가 된 겁니다. 아멘. 박수. 예. 그리고 한 가지만요. 만약에 박헌영이가 홍민표 말을 들어서
그러면 너들 다 선거에 참여하라. 그랬으면 우리는 끝났습니다. 남로당에서 국회 다 점령하니까. 그런데 박헌희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남로당이 아주 작살나버렸어요. 참,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좌파들이 60년을 연구한 거예요. 현재 지금 좌파들이.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지방자치대, 선거를 통해서 지방의원, 선거를 통해서 국회, 선거를 통해서 청와대를 점령하자. 이것이 그 사람들 목표예요. 그래서 청와대 점령하고 국회를 점령해보니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쥐도 새도 모르게 점령해서 대한민국을 딱 접설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한 달 후에 들어오니까, 예. 해방도 한 달 들어오니까, 예. 박헌영이가 이미 벌써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공화국을 예. 선포를 하고, 지가 마치 대통령이 된 것처럼 한국의 76%를 장악하고 있었다. 예. 장악하고 있을 동안에 이승만 대통령이 와서 안 돼. 예. 그건 공산주의는 안 돼. 예. 이승만을 뭐라 그러냐면 미국의 간첩이라 그래. 미국이 보낸 간첩이 자기들이 그때 공산주의를 만들 수 있는 확실히 다 잡았는데 76%를 미국이 이승만 간첩을 보내가지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시끄럽게 됐다 그래. 절반 나눠지고. 이게 걔들의 한이요. 근데 얘들이 역사를 속고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이승만을 연구해 보니까 이승만은 미국의 간첩이 아니고 미국하고 이승만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왜 안 좋은지를 내가 설명할게. 들어보세요. 이승만이가 배제학교를 나와가지고 감옥에서 언더우드가 전도해서 언더우드가 키운 사람이 이승만이야. 이승만은 언더우드의 작품이야. 아멘이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어. 너무 은혜 받고 목사가 되려고 그랬어. 이승만은 목사 되려고 하다가 목사는 너무 일하기가 좁으라서 자기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로 결정했는데 미국에 프리턴 공부하고. 그런데 이승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가까이서 영감이 있는 거야. 영감이 있는데 이승만이가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보세요. 아이젠하워, 루스벨트, 트루만 이런 사람들은 소련에 대해서 못 보는 거야. 소련. 그때 독일을 잡을 때는 보세요. 독일을 잡을 때는 소련하고 미국하고 원수요 한편이요. 에? 그러니까 연합군이요. 독일을 잡을 때 소련하고 미국하고 한편이 되어서 독일을 잡았으니까 이 전쟁이 끝난 지 불과 몇 주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형제하다가 갑자기 원수는 안 되잖아. 근데 여기에 서서히 누가 빠져드냐 하면 루스벨트하고 아이젠하워 이런 정치 지도자들이 소련의 유혹에 말려 들어가.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이승만이가 경고하는 거야. 미국 정신 차려. 소련은 독일 잡는데 니들하고 같은 형제 나라라도 무신론 나라기 때문에 니들 나라하고 나중에 원수가 돼. 이걸 최초로 경고한 사람이 이승만이야. 그러니까 이승만을 놓고 미국이 뭐라냐면 이 자식이 말이야, 식민지 나라에서 도망쳐온 유학생 하나가 건방지게 미국의 최고의 지도자들한테 니들 틀렸어, 니들 언젠가는 당할 거야, 니들 틀렸어 이러니까 미국이 이승만에 대해서 아주 괘씸하게 생각하고 이승만을 미국이 한국의 대통령으로 세우려고 안 했어. 건방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좌파 애들이 말한 대로 이승만은 미국이 보낸 간첩이 아닌 거예요. 윈스턴 처칠의 회고록에 보면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이승만은 가장 다루기 어려운 인물. 국제사회에서 아시아의 여우, 고집쟁이. 나중에 이승만을 6.25 때 하도 미국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승만을 암살하려고 했잖아요, 미국이. 그러니까 좌파 애들이 이승만이 미국 앞잡이로 간첩으로 왔다는 것이 전혀 아닌 거예요. 이승만은 미국보다 견해가 앞서 있었어. 그 이승만의 예언대로 그대로 됐어. 미국하고 소련하고 원수가 된 거예요. 불과 10년도 안 돼가지고. 이해됐으면 하면. 이렇게 좌파 애들이 이승만을 그렇게 괘씸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꾸 범죄인으로 몰고 가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지율이 0.7%야. 누가 이런 세상을 만들었어? 이승만 대통령을 왜 0.7%로 만들었냐? 이게 한국이 다 좌경화됐다는 거예요. 좌경화된 세상에서는 복음운동 할 수 없어. 우리는 역사를 바로 세워야 돼.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와서 우리나라 이제 국가를 세우려고 하니까
이미 벌써 76%를 장악하고 있던 조선민주주의 공산당들이 안 된다고 하니까 박근혜는 도망갔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세웠는데, 자 보세요. 그래서 오늘날에 대한민국 김연아가 금메달을 따는 나라가 된 거야. 아멘이요. 세계 경제 13위 나라가 된 거야. 이건 이승만 대통령이 세 가지의 축을 박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그래서 현재 나라가 됐고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1천만 명이 구원받는 일이 이승만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정교조들이 이 역사를 전부 거짓말로 바꿔가지고 6.25는 우리가 일으킨 게, 6.25는 북한이 일으킨 게 아니고 6.25는 남한이 일으켰다. 그래서 젊은 애들이 전부 다 미국을 미워하고,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이, 여러분 연설한 거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노무현 대통령이요, 저게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런 말을 했다. 한번 보려니까요.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한 말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일개 대통령이 이런 연설을 했어요. 여기 한번 보시라니까요. 기가 막히네. 이게 대한민국의 현 주소. 보세요. 이제 용산기지 이전이 결정되었다. 몇 년 지나면 용산기지는 우리 국민들, 우리 시민들에게 반환될 것이다. 그 다음 말이 심각한 거예요. 그 다음 말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뭐라고 했냐? 간섭과 뭐요? 간섭과 침략과 의존의 상징이던 그 용산기지가 우리 국민들의 손에 들어왔다. 이 말을 노무현 대통령이 한 거야. 이 말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뭐냐면은, 간섭과 침략이란 것은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와 있는 것을 침략군으로 와 있다는 거예요. 아까 한총련 정교조 애들이 가르치는 그 내용 그대로예요. 우리가 미국이 히로시마 나가서 원자탄을 우리가 독립운동에서 잘 나라가 됐는데, 미군이 들어와서 일본군이 간 그 자리에 미군이 우리를 다시 식민지 살이를 시키려고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통령이 연설한대요. 그러면 한국은 대통령 더하기 주일학교 초등학생과 더하기 전체가 다 북한의 바이러스에 다 속아가지고 우리가 다 빠져있는 이런 세상에서 선교가 되겠냐는 거예요. 선교가. 이건 거짓말이야. 아니야. 미국이 한국에 침략군 온 것이 아니요. 아멘. 미국이 우리나라를 떠났어. 반미운동 하니까. 떠나고 난 뒤에 6.25가 바로 일어났어. 일어나니까 트루만 대통령한테 보고했어요. 비서가 대통령과 가. 트루만이가 자기 고향에 가서 그날 토요일이었는데 쉬고 있었어. 휴가. 우리나라의 6.25는 주일날이지만 그날은 미국은 토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쉬고 있는데 사우스코리아, 노스코리아 전쟁 났다니까. 잘 들어보세요. 트루만이가 침대에서 딱 일어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속된 젊은 애들 말로, 야 신경 꺼. 이 말은 뭐냐면,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느냐. 그래서 니들이 미국은 우리 보고 물러가라 했을 때 이미 결정된 사항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한국에 관심 없으니까 거기에는 관심 갖지 마.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면 사실 그걸로 우리는 끝난 거예요. 한국 교회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시는데, 빌리그램이라고 하는 전문 목사가, 그때 미국 전체 국민의 봉사인데 요즘 한국으로 말하면 장경동하고 비슷한 사람. 그때 빌리그램이가 그 트루만한테 협박조의 전통문을 보내요. 그게 빌리그램 전기에 그대로 나와 있어. 첫째,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인사고. 두 번째 뭐냐면, 대통령 각하 빨리 미군을 투입하여 한국에서 공산당을 물리치세요. 우리가 선교한 나라 중에 인구 대비 가장 많은 기독교인이 한국에 살고 있고, 우리 미군이 가지 않으면 50만 명의 순교자가 생깁니다. 몇 명이요? 그러니까 만약에 당신이 그렇게 하자면 당신은 하늘의 벌을 받을 것이요. 거기서 다시 교회가 이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트루만이가 빌리그램의 협박을 당하고 유엔 총회 소집을 지시한다는 이 역사적 사실을 어찌 세상 역사는 그걸 모른다냐.
아멘. 그래가지고 트루먼이가 메가드 장군 보내가지고 우리가 부산 반쪽만 남았고 다 빨개는 여기 김제 이쪽에서 얼마나 순교사가 많이 생겼냐고. 순교자가. 아멘이요. 일제시대 때 죽은 순교자는 얼마 안 돼요. 불구하고 3개월에 처형당한 공산주의한테 손양원 목사님 그런 분들이 다 그때 희생된 사람이고, 우물에 여기 전라도 여기 저희 익산에서 우물에다가 공산주의 데려와서 성도들 그냥 거꾸로 다 쳐봤고, 왜 그들이 왜 그렇게 했냐면은 분한 것이, 교회가 왜 분한 것이냐면 박헌영이가 다 만들어 놓은 공산주의 세상을 교회가 이승만을 붙잡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것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공산주의다는 교회가 철저히 원수인 거예요. 아멘이요. 박헌영이가 북한으로 도망갔을 때 김일성이를 꼬독여가지고 이제 6.25가 일어났는데, 박헌영이가 김일성이한테 당연히 이렇게, 박헌영도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올라가서 내려가기만 하면 내가 76%를 잡고 있다. 몇 프로? 그 지가 76%를 구축해놓고 갔는데, 가서 김일성이한테 설득한 거야. 전쟁할 것도 없습니다. 6.25 그냥 시작만 하면 76%의 대구, 부산, 광주 전체에서 그냥 76%가 내가 다 공산당 조직해놓고 왔으니까 일어날 거니까 전쟁 시작만 하시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박헌영한테 속은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박헌영이가 도망가고 난 3, 4년 사이에 이승만이가 아까 오제도 검사를 통하여 전체 국민들을 남루당을 33만을 전향시킨 거지. 전향을 시켰다는 사실을 북한이 모르고 6.25를 일으킨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면 이제 목사님 이제 잠깐만 정리하고 밥 먹자고요. 근데 뭐냐면, 그래서 6.25가 세계 전쟁 역사에서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 6.25에서 일어났는데, 그래서 6.25가 일어날 때에 북한 사람들이 세계 전쟁사에서 없는 짓을 한 거야.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박헌영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난 목사님한테 배운 거야. 목사님 그래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휴전선이에요. 예. 그러면 6.25 일어날 때 그 사람들이 전쟁도 없이 그냥 시작만 하면 예. 남한이 다 그냥 데모하고 일어날 줄 알았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 여기는 이제 문산이고, 네. 문산. 그리고 여기는 의정부. 네. 그리고 여기는 춘천. 네. 그리고 여기는 강릉. 네. 그런데 문산은 인민군 1사단이 공격하고 6사단이 공격하고 국군 1사단이 방어하고, 동두천은 인민군 4사단이 공격하고, 포천은 인민군 3사단이 공격하고 국군 7사단이 방어를 하고, 춘천은 모진교 인민군 2사단이 공격하고, 인제에서 인민군 7사단이 공격하고 6사단이 방어를 하고, 그리고 강릉은 5사단이 공격을 하고 716부대, 그리고 549 부대 이렇게 공격하고 국군 8사단이 이렇게 방어를 했어요. 서울에는 서울 수도사단이 있고, 대전에 2사단이 있고, 그리고 광주에 5사단이 있고, 그리고 대구에 3사단이 있는데 총 8개 사단, 그리고 인민군은 11만 대병으로 240대 전차를 가지고 공격을 했어요. 25일 날 24일 날부터 개성우에 여인이 철도가 잘라졌는데 그걸 연결해 가지고 철도에다가 기차에다가 1000명을 싣고 24일 새벽에 개성 밑에서 딱 공격을 했어요. 국군 1사단 12연대가 여기서 방어를 하고 있었는데, 위에서 공격하고 밑에서 공격하니까 12연대 2300명 중에서 문산까지 와서 점검해 보니까 다 죽고 600명만 살았어요. 그리고 개성은 9시 30분에 딱 점령을 했어요. 그럼 만약에 국군이 공격을 했다면은 하루는 견뎌야 돼요. 그러니까 6.25를 우리가 일으켰다면, 예, 우리가 북한한테 먼저 6.25를 일으켰다면 하루 정도는 견뎌야죠. 북한으로 단 10cm라도 갔다가 가야죠. 38선. 예. 그렇지. 그런데 하루도 못 가고 9시 30분에 개성을 딱 점령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6.25를 일으켰다면 처음에 공격한 사람이 단 10cm라도 북한으로 갔다가 쫓겨나야 우리가 공격한 것이 된단 말이야.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좌파 교수들, 예. 모든 한청년 청교도 애들은 전부 다 어떻게 전부 다 국군이 북침을 했는데 힘이 딸려 가지고 인민군 전차 인민군한테 되받을 쳐서
국군이 밀려가지고 결국은 전쟁이 이게 확대됐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 증거가 있어요? 그러면요. 책에? 그러면 그럼 목사님 이 내용을 설명하면 되세요. 예. 저기 그 전교조가 가르친 것에 대해서 제일로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는 데가 국군이에요. 국군 중에서 국방부 장관, 이상희 국방부 장관이 이것에 대해서 제일로 심각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잘 하다가 지금 사임을 했는데 육군사관학교 입학생을 조사해보니까 34%가 우리 적은 미국이라고 그러고 논산훈련소 입소자 이렇게 조사해보니까 75%가 우리 적은 미국이라. 그러니까 이 통계를 가지고 사단장들이 어떻게 이 젊은이들이 우리 적은 미국이라 그러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꿔서 우리 적은 인민군이라고 바꿀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사회에서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쳐서 이렇게 좌파로 만들었는가, 이걸 알아야 여기에서 대항을 하는데 국방부도 모르고 사단장들도 모르고, 그러니까 고민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기갑사단들, 기갑여단들, 그리고 각 군단의 특수부대, 이 사람들은 한 건만 정보가 나가면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5군단의 그 특수부대 연대장 문성철 연대장이 이걸 어디서 지하철에다 놨더니 이걸 구했던가 봐요. 이걸 보더니 그냥 적거닥 전화 왔어요.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더니 참 우리는 이 젊은이들이 오면은 이렇게 좌파 사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교육시켜야 될지 몰랐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을 알았습니까? 그러는데 지금 전교조에 대해서 제일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이 이상진 교장 선생님, 이계성 교장 선생님, 그리고 이렇게 저 정재학 선생, 그리고 김두열 선생, 이렇게 네 분이 전문가예요. 근데 그분은 학교 운영이나 전교조 조직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수업 시간에 전교조가 무엇을 가르쳐서 학생들을 좌파로 만드는 것을 몰라요. 그건 국정원도 모르고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몰라요. 오직 여기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이 정부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평생을 두고 연구해서 지금 쓴 건데 이 17페이지지만은 이게 보통 중요한 자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문성철을 그다음에 각 사단장들한 이야기니까 이거구나. 그러고 하는데 여기 지금 저 9페이지 보세요. 9페이지 네 번째, 6.25 전쟁은 이승만을 앞선 미국의 대대전쟁이다. 이것이 전대에서 나오는 책 우리는 둘이 될 수 없다는 핵심이에요. 두 번째는 미국이 개입하여 전쟁이 확대되어 한반도가 초토화됐다. 그리고 민족 해방전쟁은 실패했다. 그리고 지금도 남아는 미국의 시민들이 있다. 이걸 수업 시간에 가르치는 거야, 학생들한테. 45년도 그 6월 45년도 하고 46년도 47월 달에는 남로당이 국민들을 선동할 때는 무상몰수, 무상분배 갖고 선동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무상몰수, 무상분배 갖고는 선동이 안 돼요. 이게 지금은 현대사를 가지고 선동을 해요. 근데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아무리 말해봤자 안 듣잖아요. 6.25는 인민군이 남침했다.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통해서 인민군은 남침한 것이 아니라 국군이 북침했는데 되받아쳐서 사건이 확대되고 미군이 이렇게 확대시켜서 우리가 분단되고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살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학생들은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 그런가 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해방 전후사 인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파 학자들이 반대 반론의 책을 써야 되는데 우파 학자들이 한 권도 책을 쓴 일이 없어요. 왜 그러냐? 좌파들은 동국대학교 교수 강정구,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최장립, 서울대학교 백낙천,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박명리, 기라상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650명이에요. 자그만치. 근데 우파는 학자들이 한 10명밖에 안 돼요. 그 중에서 중앙대학교 재성 교수가 그래도 좀 아는데 아직도 몰라요. 그리고 우파는 정부에서 기르고 돈을 주고 장학금을 주고 외국도 갔다 와서 막 학자들은 그냥 쫙 길러야 되는데 길러지라는 거 그냥 없어요.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전교육을 장악하고 대학은 역사학자들이 딱 장악하고 이 좌파 학교를 딱 장악을 했는데 1년에 고등학생들이 60만이 졸업을 해요. 그중에 최하 30만이 좌파돼 갖고 졸업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무리 전도해도 이미 좌파 몰이 들어오면 전도가 안 돼버려요. 그러면 대한민국도 위기지만은 전도가 안 되니까 교회가 위기게 돼버려요.
그래서 아주 앞으로 70세 다 돌아가시고 10년, 20년만 되면은 젊은이가 없으니까 교회는 자동으로 쇠퇴된다. 이 말씀이에요. 전 목사님 이야기가. 그러니까 지금 이 운동을 일으켜서 전교조를, 그 다음에 민주노총을, 민주당을 그냥 끝장을 내버려야지 우리가 살지, 국가가 살지, 기독교 살지, 그러면 안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동국대학교 강정규 교수, 최장립 교수가 인민해방전쟁은 미국 때문에 실패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문사는 국군이 잘 싸움을 잘하고 의정부도 싸움을 잘하는데 포천에 이민군 3사단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11시에 38선에서 포천까지는 13km인데 11시에 딱 점령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국군이 7사단이 38선을 넘어갔으면 하루는 견디고 다만 뭐 오리든지 다뭐 200m든 300m든지 우구로 간 다음에 하루는 견디고 26일 날 포천이 점령됐다 그러면은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세상에 어떻게 북침은 국군이 오전 11시에 포천이 점령되고 있어요. 이것은 인민군이 남침했다는 유력한 증거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집에 가셔서 여기서 설명을 다 못하니까 집에 가서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아들들한테 손자들한테 이걸 가지고 잘 가르치세요. 그러면은 중학교 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살짝 물어보세요. 야, 국군이 북침했냐 인민군이 남침했냐. 그러면은 틀림없이 선생님이 그러는데 북침했다고 그러던데요. 그러면 이걸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면서 국군이 만약에 북침했으면 9시 30분에 어떻게 개성이 점령되거느냐, 어떻게 포천이 점령되거느냐, 그리고 전차가 240대가 도로마다 다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국군이 전차가 10대든지 뭐 100대만 있으면 이 전차를 밀어내고 아마 38선 북쪽으로 갔다가 인민군이 되받쳐서 이렇게 사건이 확대됐는가 보다. 그러는데 우리 국군은 전차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거 밀고 북군으로 북침했거느냐. 너 이해가 되냐 안 되냐. 그런 게 전차 때문에 안 되고 끝만이요. 그리고 11시 포천 점령가가 9시 30분에 개성이 점령된 거 보니까 이것은 인민군이 남침한 것을 이해가 됩니다. 너 혹시 선생님이 그런 거 가르치면은 선생님 그건 9시 30분에 개성이 점령되고 11시에 포천이 점령되고 땡크 때문에 북침을 못했답니다. 그렇게 가르치면 빨갱이래요. 선생님 왜 우리 학생들 그렇게 가르쳐요? 한마디만 하면은 그 선생은 그 학교에서 다시는 못 가르쳐요. 이것이 전교조를 학교에서 몰아내는 유리한 방법이에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자녀들이 전교조가 담임하면은 학교 가서 막 데모를 해버려야 돼요. 이 전교조 바꿔달라. 아니면 우리 애들 다른 학교 보내달라. 막 뭉쳐갖고 데모면은 전교조 선생님 그 학교에서 쫓겨나야 돼요. 세 번째로는 이 전교조 선생님들에 대해서 막 규탄대로를 해버려야 돼요. 지금 이렇게 전 목사님 하듯이 이거 끝난 다음에 이제 집회를 할 거거든요. 집회할 때 전교조 규탄대로 하면은 정부에서 손을 써버려요. 시민단체가 시민운동을 안 해버리면 정부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부에서도 전교조는 손을 못 대버려요. 그러니까 시민운동을 하면은 그리고 국민 전체가 전교조가 이거 학생들을 가르쳐서 난리 났다. 강남에서는요 전교조만 들어가면 이제 학생들이 전부 다 들고 내려가고 되면서 강남의 학교는 전교조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시골이나 저거 가난한 학교들 학생들이 이제 먹고 이렇게 뭐 어머니들이 다 이렇게 농등하는 사람들 그런 데만 뭐 20명 30명 있어갖고 학생들을 다 빨개 만들어버려 좌파로 만들어버려. 그런데 이렇게 시민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전교조가 학생들을 저렇게 가르쳐서 너무나도 가슴 아픈데 누가 저놈을 혼내주나 왜 이명박 대통령 가만히 있는가 그러는데 우리가 막 국민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가려운 데를 긁어줬다.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졌다. 우리의 희망은 기독교밖에 없다. 그리고 붕대버려요. 여러분 1919년에 기독교가 주동이 돼서 3.1운동을 하니까 국민들이 그래도 우리 소망은 기독교다. 기독교는 우리의 민족 종교다. 그때부터 붕이 돼버렸습니다. 이번 이것만 잘하면은요 교회는 100만 이상 붕이 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리고 국가도 살 수 있고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정부는 이제 26일 날 1시에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27일 날 수일이 방학동 그리고 28일 날 11시에 미아리를 딱 넘어가니까 2시 30분에 한강교가 잘려버렸어요. 한강교 인도교가 이렇게 있고 철로가 이렇게 하행선이 있고 상행선이 이렇게 있는데 철교가 딱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서울호에서 싸우고는 7사단, 그 다음에 여기 포천에 싸우는 2사단, 수도사단, 3개 사단이 26일 하루 만에 다 절단돼 버렸어요. 이것은 시간이 없어서 세밀히 설명 못 드리는데 7사단의 최정훈 공병참모가 간첩이에요.
이놈이 이렇게 다 만들어갖고 세상에 국군이 싸움을 하려고 그러는데 실탄이 없어요. 그래서 하루 만에 3개 사단이 망했어요. 이 간첩 하나가 이렇게 무서워요. 그런데 우리는 청와대가 어디고 그냥 여기 96페이지 여러분 집에 가서 보세요. 청와대 저 좌파들 명단을 쫙 적어놔 버렸어요. 그렇게 많고 국회도 얼마나 많습니까? 울산 그다음에 창원 군수들이 다 좌파지라네요. 그러니까 남로당 그때보다 지금은 배가 더 많아버려요. 배가 뭐예요? 그때 당시에는 국회도 장악하지 못하고 이렇게 너 빨갱이지? 그러면 그때는 그냥 잡아가 버리는. 지금은 왜 빨갱이다 뭐 어쩔래? 이 정도 나와버렸어요. 지금은. 그러는데 3개 사단 그리고 한강교가 잘라져 버리니까 6개 사단이 여기서 4만 4천 명이 죽었어요. 포로가 되든지 죽든지. 그래서 문산 1사단은 한강 넘는 하루고 다 죽고 물에 빠져서 3,400명 죽고, 그리고 남은 부대는 6사단하고 8사단이 있는데 다 전멸돼 버렸어요. 그러면은 28일 날 11시 30분에 서울을 딱 점령했어요. 그러니까 3사단에 이영호 사단장이 있는데 이영호 사단장이 1군 단장인 김웅이에요. 김웅한테 12시 좀 넘어서 왜 이렇게 한강을 넘으라고 왜 명령을 안 내립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저 김일성 저 수령한테 연락을 받아요. 연락이고 뭐고. 아니 전쟁을 하다가 서울을 11시 30분에 점령했으면은 인민군 저 3사단이 아침 10시에 한강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한강을 넘어야지 왜 정지명령을 내립니까?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김웅이 김책이 이제 김일성한테 보고를 했어요. 한강 빨리 넘자고.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박헌영한테 이 한강을 빨리 넘자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그러냐고. 이승미가 지금 서울시 인민위원장으로 가는데 이승명 가면은 폭동이 일어나는데 4.3 폭동 13대 발라갔던 폭동이 일어나면은 부산까지 가기 전에 그냥 샥 끝나버리니까 싸만고 이기는 게 상책인데 무도로 싸버리려고 그러냐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러라고. 그래서 김일성이가 박헌영 말을 듣고 28일 날을 공격을 안 했어요. 29일 날 이영우가 또 그냥 김웅한테 가서 세상에 전쟁을 하다가 이렇게 쉬는 군대가 어디냐고 막 넘자고 그러니까 야 조금만 기다려봐. 그리고 또 김웅이가 보고를 했어.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박헌영 보고 29일 날 이렇게 이승명이 갔는데 이 폭동이 안 일어나는데 빨리 가야지. 그만 장군들이 막 지금 고함지른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래서 29일 날 먹고 놀고 30일 날 먹고 놀고. 뭐 군대가 싸움을 하다가 먹고 놀고 자고 노는 일이 어디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박헌영이가 이영호 말을 듣고 만약에 한강을 넘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9일 날 28일 날 오후 3시는 한강을 넘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철로가 있는데 하나는 폭파되고 하나는 폭파 안 되는데 목판을 깔고 넘으면 바로 넘어버려요. 그러면 28일 오후 3시에 노량진을 점령해요. 그 다음에 29일 날 전차는 시속이 40km 가는데 보통 속도가 20km예요. 그러면 10시간을 가면 200km 가요. 그러면 서울에서 대전까지가 200km니까 대전까지 갈 수 있어. 그런데 거기서 반절만 잡고 100km만 간다고 그래도 천안은 갈 수 있어요. 천안. 그 다음에 30일 날 대전, 7월 1일 날 김천, 그리고 7월 2일 날 대구, 7월 3일 날 밀양, 7월 4일 날 대구, 부산. 7월 10일 날, 7월 4일 날면 부산까지 그냥 노래 부르고 화장실 가고 점심 먹고 담배 빼고 지금들 라면 끓여 먹고, 그때는 라면이 없겠죠. 그냥 다 국수 끓여 먹고 가더라도 7월 4일까지는 부산에 갈 수 있어요. 그러면 7월 4일 날이 무슨 날인가? 미국, 일본에 있는 미 24사단 스미스 부대 400명이 부산에 도착할 때예요. 400명 같은 것은 그런 아침 해장 끓여도 안 돼버려요. 그냥 쫙 끝내버려요. 그 다음에 7월 5일 날은 미 24단 34인대 2개대대가 올라올 때, 그것도 2개대대 같은 것은 한판 싸움도 안 돼버려요. 그럼 그냥 만세 부르고 부산까지 점령할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이렇게 여기 서울에서 쫙 가면은 춘천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강릉에 있는 부대는 여기는 2사단, 7사단, 그 다음에 여기는 5사단, 그 다음에 추가해서 13사단. 아까 목사님이 민간에 있는 게 13사단, 이게 12사단. 쫙 내려오고, 대구에서 딱 포위면은 2개 사단 같은 것은 끝나버려요.
그러면 부산까지 7월 5일 날 늦게 잡아도 7월 10일까지는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올 것 같아요? 충분히 해버려요. 그래서 미군이 상륙하기 전에 인민군이 부산까지 확실히 점령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째서 부산까지 점령을 못했는가? 3일 동안 먹고 자고 놀았어. 그러니까 한강에서 김용일 장군이 패잔병 8,000명을 데리고 방어를 했어요. 3일 동안 방어를 하니까 6일을 손해를 봤어. 그럴 때 7월 5일 날 오산에서 미군하고 싸움이 벌어져서 그때부터 이제 난리 나버렸어요. 그래서 인민해방전쟁은 김일성이가 판단을 잘못해서 인민군을 한강을 넘지 못하도록 해서 인민해방전쟁 실패했지 미군 때문에 실패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강정구, 최장님, 이인화, 서준석, 그 다음에 박명님 전부 다 이렇게 가르치고 전교조가 학생들이 이렇게 가면서 여러분 미군 때문에 인민해방전이 실패했다. 그래서 미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야 된다. 그리고 초토화시키고 많이 죽이고 분단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산다. 그리고 학생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렇다. 미군이 우리 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60만 중에서 최하 30만 내지 40만을 이렇게 사상을 가르치고 사유 나오고 그놈들이 대학교 가고 그 다음에 군인 가는데 군인에서 제가 이렇게 가르치고 보면은 이 좌파 사상부를 들은 장병들은 이러고 있어요. 안 들으려고. 그리고 우파 학생들은 막 뚱뚱그렇게 잘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장들도 제가 강의할 때는 꼭 참석을 하고 장병들을 다 주시를 해요. 보통 고민이 아니에요. 전쟁 나면은 이 국군들이 인민군에서 쏘는 것이 아니라 중대장, 여대장, 사단장들을 다 쏴 죽여버려요. 전쟁을 우리가 전쟁 나면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교회보다도 더 위기가 국군이에요. 국군보다 더 위기가 정부고 정부보다 더 위기가 사실은 기독교 위기인가? 이게 기독교 위기예요. 그러는데 이렇게 민국 해방전쟁은 미군 때문에 실패했다. 그리고 선동해서 좌파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는데 만약에 미군이 인민군이 그냥 내려갔더라면 우리는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마음도 성령이 감당하고 판단도 누가 결정하느냐?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판단은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만약에 김일성이가 박헌영 말을 들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지. 이영호가 갑시다. 그래서 내려갔으면은 그냥 빨갱이 세상 돼버렸어요. 여러분들 싹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전회담 이제 자꾸 압록강 도망강 이민군이 이제 이렇게 이제 도망갔을 때 이영호가 이런 소리 했어. 내가 저런 대로 말했으면은 완전히 부산까지 끝날 건데 도대체 박헌영 저놈 새끼가 저 김일성 수령한테 내일 가자 모레 가자 내려가자 먹고 놀고 하다가 망했다. 이 소리니까 이거 바깥으로 저 소문이 나버리면 난리나잖아요. 김일성이가 딱 잡아갖고 요덕 소용수에다 딱 집어넣어버렸어요. 이영호 말을 못 오게 하려고. 그 후에 김일성이가 박헌영을 처형한 거야. 왜냐하면 너한테 속아가지고 네가 76%를 한국에다 구축해놨다고 하는데 전쟁해보니까 안 일어나거든. 그 사이에 이승만 대통령이 전부 전향을 시킨 거야. 아멘이요? 그게 세계 전쟁사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 6.25 있는 거죠. 개성을 점령하고 9시 반에 점령하고 이민군이 놀아요. 또 몇 시간. 왜냐하면 일어날 걸 생각. 박헌영 말 듣고 서울을 점령하고 3일 동안 또 놀아요. 왜냐하면 언제 일어나냐? 안 일어나니까 김일성이가 3일 후에 박헌영한테 야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곧 일어난다. 이 사이에 미군이 들어온 거야. 만약에 참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감사해. 그러면 교회는 반통일 세력인가? 우리가 반통일을 싫어하는가? 아니죠. 통일은 정교조 애들보다 우리가 더 원해. 우리의 통일은 뭐냐? 복음으로 통일하자는 거야. 복음으로. 아멘. 교회는 반통일 세력이 아니다. 이것을 8월 15일 이번에 해방 맞이해서 전 국민 대토론회를 KBS, MBC를 통원하여 전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가지고 대한민국은 교회가 세운 나라다. 이걸 대토론회를 제가 하려고 지금 전국의 교회 포럼을 하면서 일단 목사님들부터 다 깨우치고 제가 가서 설명해보니까 목사님들이 다
이제 알기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MBC하고 이 사람들은 여론조사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토론회를 하자. 정교조 나와. 니들 저기 동국대 강정 교수 나와.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하고 나하고 KBS, MBC 나가서 토론회를 맞붙으려고 하는데 이 방송이 안 받아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포럼 끝났습니다. 전국에. 다음 내일 모레 그 대전하고 그 다음에 천안하고 다음 주에 춘천, 강릉, 그 다음에 대구, 울산, 부산 하면 이 포럼은 끝납니다. 끝나고 난 뒤에 바로 나라와 교회를 바로 세기 위한 연합집회를 할 것입니다. 도시별로. 아멘. 연합집회를 하고 그때 마지막 날 전부 시민대회를 하면서 이 전주 시민들 전체에게 이 팜플렛을 다 나눠줄 거야. 이걸 바로 알기 운동에 대해서. 이러면은 KBS, MBC가 받아줘요. 8월달 가면은. 야, 이거는 뭔가 밑바닥에서 국민들이 크게 저항이 일어났다. 그러면 매스컴에서 이것을 다뤄주면 대한민국이 바로 세워질 수 있고, 그러면 온 국민들이 교회에 대하여 마음이 열려야 돼. 그동안 교회 이놈들은 반통일 세력이고 교회는 민족을 망친 놈들이고 미군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한국을 괴롭힌 단체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교회 때문에 김연아가 금메달을 땄구나. 이걸 국민들이 알게 해야 한국의 선교가 이루어진다고요. 다시 1년에 100만 명씩 부흥되는 그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 일을 위해서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좀 도와주시고, 아멘. 그 혜택은 다 여러분 교회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 은행을 지금 선포해서 올 연말까지는 교회 은행이 열릴 것입니다. 이자 2% 이하로 내리도록. 아멘. 교회가 무슨 범죄 집단이야? 이자를 6%나 받게. 세상에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유치원까지는 전부 다 2%로 받고, 교회는 사회 구조학적으로 생각해도 교회는 평생 국민의 교육기관으로 봐야 돼. 교회가 뭔 죄졌어? 우리나라 교회가 이자 내는 게 3조야. 3조. 1년에 3조. 얼마? 우리나라 전체 성도들이 11조 내고 헌금하는 것이 1년에 3조 원이 은행으로 간다고. 이자가 안 돼. 다섯 안 돼. 이런 세상이 어디 있냐고요. 이러한 인프라를 만들려면 여러분 저 혼자 안 되고 우리 다 에스겔 37장처럼 마른 뼈가 붙읍시다. 너무 오랫동안 여러분 이 강의를 들어서 감사하고, 일단은 공식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